일요일날 선생님이 나의 수업이 많이 취소가 되었다. 외박을 너네가 가는 바람에. 그래서 4시부터 5시 반까지만 질문을 못 받고 그 외의 시간에 수업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좀 기차 타고 일찍 올만하면 오셔서 국어 질문할 것들 좀 하고 가도 좋죠. 어머 우리 로제 머리도 너무 예쁘네. 어쩜 저렇게 동글동글 예쁘다. 로제야. 자. 왔어.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과의 시간을 잘 보내시고 좀 일찍 도착하면 산다른 국어 들어서 질문 좀 하고 올라가쇼. 알았죠? 오늘 몇 시까지 하나요? 오늘 9시 좀 자세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9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혜원이가 안 들고 간 거 싹 다 넣어놨어. 오늘 것도 포함이고. 경찬아, 월요일날 듣는다고? 너의 선택 때문에 보고 있어. 월요일날 올 사람들은 월요일날 오고 오늘 할 사람들은 오늘 하자. 그리고 일요일날 기숙사 들어가기 전에 와가지고 질문하는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친절하고 상세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으니 일요일날 올라가기 전에 틀을 만나러 올라가라. 알았지? 자 시작해볼게 이제. 빨리 다 잡았지? 그리고 금요일 밤이랑 토요일날 국어 공부를 하실 거잖아요. 반드시 국어 공부를 하셔야죠. 금요일, 토요일. 다른 과목은 주말이 있으니까 금요일, 토요일은 국어를 하세요. 금요일, 토요일 국어 하면서 생기는 질문들은 카톡으로 빠박 보내도록 합니다. 알았죠? 네, 새벽도 괜찮으니까 생기는 질문들 나오면 이게 좀 관점이 많이 들어가잖아. 문학은 확실히 관점이 많이 들어가니까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의아하다 싶은 거 있죠? 개수 문제에서 이걸 포함해서 이걸 한 개를 쉴까 말까 하는 그거 있지? 그럴 때 쌤한테 좀 의논을 하는 기분으로 카톡을 하세요. 카톡을 꼭 하면서 금요일날 토요일날 소통을 좀 합시다. 금요일 밤이랑 토요일 밤에는 국어 공부를 하세요. 오늘 정리한 것을 바탕으로 서점 갈래의 흐름 시작하겠습니다. 교과서부터. 자, 서점 갈래의 흐름은 여러분이 다 잘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잘 외워야 하는 부분이니까 핵심만 좀 찌르면서 넘어가면 서점 갈래는 정서의 문학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고대 가요가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고대 부족국가 시대부터 삼국시대 초기, 한마디로 말해서 한가 성립 이전에 불린 노래를 통틀어서 고대가요라고 하는데 그냥 표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그런데 쌤은 이거 하나는 꼭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서점 갈래의 흐름에서 이거 하나는 꼭 외워달라. 고조선에다가 밑줄 끄시고 공무도화가. 고조선은 공무도화가. 고구려 유리왕 하면 황조가. 그래서 얘네들은 개인 서정시. 공무도화가랑 황조가는 개인 서정시. 버트 그러나 구지가는 집단적 주술적 성격의 노래. 구지가 주술적 성격에다가 밑줄 가약국의 건국신화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요 차이점은 좀 알자고요. 고대가요에서 개인 서정시는 황조가랑 공무도화가, 구지가는 주술적 집단적 성격의 노래. 그리고 이 세 작품의 공통점은 한문으로 번역에다가 밑줄 끄시고 밑에다가 이쁘게 글씨 뭐라고 적지? 한역시가. 한문으로 번역되어서 전해지기 때문에 한역시가. 하지만 고대가요 중에서 유일하게 단 하나의 작품 백제유일한 노래의 정읍사는 한글로 기록. 이거는 꼭 좀 기억해 주죠. 알았지? 그 외에는 이제 여러분이 외울 거니까 한시는 삼국시대부터 해서 고려시대 때 한시 사람들의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고구려 을지문덕의 여수정 우중문시 오타 났습니다. 쌤이 준 표에 오타 났으니까 수정해 놓으셨죠? 신라의 채치원의 추양우중 제가야산 독서당 잘 기억해 주시고 그러면 신라시대 때 향가로 넘어가는데 향가는 무엇으로? 향찰로 기록되어서 전해진다. 향찰에다가 밑줄 한번 찍어주시고 사구체 향가 작품 2개 기억해. 서동요 헌화가. 8구체는 제막내가 창립하는가. 19체는 가장 정형시이기 때문에 온전히 형식을 갖춘 것으로 평가가 된다. 산외가라고도 부른다.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제막내가 창립하는가는 19체 향가의 대표. 처형가 모죽질한가 8구체 대표. 쌤이 아니까 그냥 안 하면 좋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어도 그냥 오늘 하면서 한번 짚고 나갑니다. 고대가요의 한역시가랑 한글기록이랑 구분해라. 개인 서정시랑 집단적 성격의 노래랑 구분해라. 이 페이지 갈게요. 그러면서 고려시대 때 한시라고 하면
정지상의 송인을 빼놓을 수가 없다. 무신에 대한 이후에 신흥 사대부들이 새로운 문학 담당층으로 등장을 했다. 그래서 이규보, 김극기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농민시, 애민시 기억해주세요. 고려 시도에로 가면 고려가요가 나옵니다. 고려 후기 조선 정기의 궁중의 악장이나 사대부의 연희 공간에서 구전이 되다가 한글로 기록되어서 전해지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믿어주세요. 고려가요가 수록되어서 전해지는 문헌 악장가사, 악학개범, 시용양학고, 서경별곡대 그때 외워달라고 해서 안 나왔는데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외워주세요. 고려가요는 어디에 기록되어서 전해진다? 악장가사, 악학개범, 시용양학고인데 한글로 수록, 한글에다가 별표 하나 때려주세요. 이런 거를 놓치지 말자. 삼오곡은 단연체 밑줄, 청산별곡, 가시리 같은 대체적으로의 고려가요들은 어떻다? 삼음보, 훈연체, 후렴구, 훈연체의 후렴구에다가 밑줄, 삼오곡은 단연체. 이런 쪼잔한 세세한 암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내용상으로는 임금에 대한 충정뿐만 아니라 남녀간의 애정, 이별에 정한 다양한 주제를 다루지요. 고려 후기부터 발생한 시조는 오늘날까지 꾸준히 향유가 되고 있다. 이걸 왜 이렇게 강조하고 싶지? 고려 후기 형성 시조에다가 밑줄, 조선시대 때 번역을 했던 이 대표적 국민갈래 시조가 조선시대 때 창작되다가 사라진 갈래가 아닙니다. 오늘날도 꾸준히 향유되고 있다는 걸 이 연사 힘차게 외치고 싶습니다. 시조는 사라진 갈래가 아니다. 오늘날에도 꾸준히 향유되고 있다. 나도 초딩 시절에 시조대에 나갔지롱. 조선 정기에다가 네모박스 치시고 좀 구분하자. 조선 정기랑 조선 후기랑 제발 구분해줘. 시기적으로 구분해야 되는 문제가 나올 것 같아. 사대부들의 이념에다가 밑줄, 예술적 취향에다가 밑줄. 그 예술적 취향이 뭔데? 강호에 묻혀서 심성도야의 이치를 읊었던 강호시조의 계도, 강호시조파가 있고요. 백성에게 유교 윤리를 심어줬던 훈민시조파가 있고요. 그 중에 강호시조의 대표적인 내시의 이름 좀 기억해 놓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태계이왕 선생님의 도산12고, 이의의 고상구곡가, 맹사성의 강호사시사 외워야 됩니까? 라고 하면 정말 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강호시조에서 조선 정기, 태계이왕 도산12고, 이의의 고상구곡가, 맹사성의 강호사시사, 이연고의 어부사, 안 외워집니다. 라고 하면 노래라도 만들어서 외우세요. 훈민시조의 대표는 뭐다? 정철의 훈민가, 주세붕의 오륜가 대표적 작품입니다. 자, 그러면 양반 사대부들과 함께 여성의 감성을 노래한 기녀시조, 황진이, 호웅랑, 개랑 세 명의 기녀시조를 빼놓을 수가 없지요. 이 시기에 하나의 흐름을 형성을 했습니다. 조선 정기 끝, 조선 후기에다가 네모박스, 문학 담당층이 확대, 서민의식 성장, 문학의 소재나 주제도 한층 다양. 그런데 주목해볼 만한 작품, 윤선도의 만흥에다가 다시 한 번 더 별표 3개. 정기 사대부의 미의식을 계승한 작품도 있다. 강호가도의 노래라는 이야기네. 서민의 일상적인 체험과 욕망을 형상화시키거나 지배층의 부조리를 풍자하는 조선 후기의 다양한 현실과 문제의식을 담았다. 빠밤빰빰 사설시조. 일신이 살자 하였더니 물것들이 괴롭혀서 못 살겠네 라는 사설시조가 발달을 했습니다. 중장이 듣고 이상 길어졌죠.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전문가객으로 활동했던 으아 나는 조금 뭔가가 불안한 니네가 외웠는데 안 나왔잖아요 라고 원망을 해도 한 번쯤은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고려가요, 악장가사, 악학개범, 시용향악고 왜 이렇게 강조하고 싶지? 삼오곡은 단연체라는 거 왜 이렇게 강조하고 싶지? 그리고 다시 내려와서 조선 후기에 전문 가객들이 뭐를? 김천택, 기입수장, 박효관 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주세요. 전문 가객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활동한 사람들이라고? 가수야 가수. 시조 따위를 잘 짓고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들이 전문적으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 시조를 이름을 기억하자. 김천택, 김수장, 박효관, 안민영에다가 밑줄 그어서 이 네 사람을 기억하는데 청구연원, 해동가요, 가공원류, 시조집이 출간을 했어. 청구연원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 말해야 돼. 청구연원에 뭐가 수록되어 있지? 황진이의 어저내일이야 수록되어 있습니다. 청구연원 위에다가 적고 가겠습니다. 황진이 어저내일이야. 여러분의 시험 범위 어저내일이야가 청구연원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황진이 작품에다가 구멍 밑에 어디에 수록되어 있는지 구멍 뚫어져 있고 거기 기억에 들어갈 말은 단답으로 나오면 어쩔 것이요? 어저내일이야 뭐라고? 청구연원. 해동가요는 없어. 가고원류 뭐가 수록되어 있지? 사설시조 일신이 살자 하였더니 사설시조 일신이라고 적어 놓으시고
과거 완료 구멍 뚫어놓으면 어쩔 거요? 그러니 믿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외워봅시다. 악장가사 악학개방 시용양학고 고려가요 수록집 기억해주면서 청구연원 해동가요 과거원류 원망스럽지만 한번 외워주세요. 한편 조선시대에 주로 향유된 가사는 가사에다가 동그라미 여러 갈래 섞여 있어도 그 중에서는 서정갈래의 흐름으로 살펴볼 만한 작품들이 많지. 특히 정극인의 상충곡에다가 밑줄 최초의 가사니까 사은보 연속체야 가사는 송순의 면항정가 정철의 성미인곡 이런 작품들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원래는 좀 향가가 25수 전해진다 이런 것도 좀 중요한데 왜 이민호 쌤이 표기 안 해주셨지라고 생각이 들더라고. 삼국유사 14수 균여전에 15수 이렇게 해서 뭐 전해져 내려온다 좀 중요한 이야기인데 뭐 그런 게 없더라고. 그래서 패스했습니다. 필기가 없길래 향가가 수록되어서 전해지는 거는 말씀을 안 하셨길래 190페이지 3페이지로 가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쌤이 좀 워워할게. 여기서부터는 싹 다 외워야 되니까 워워하는 거에서의 의미에서 쌤 진짜 뭐 외워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 쌤은 이거만큼 얘기해주고 싶어요. 최초는 외워라. 최초는 외워라. 개화기 시기에서의 특징들 키워드 있지? 공건질서, 타파, 애국, 개화, 계몽 이런 거 나오면 좀 외우자고. 개화가사, 이용우의 애국가파 이런 것들 지금 말을 하는 게 여러분이 약간 집중력이 흐트러질까봐 쌤이 좀 참아야 되겠어요. 최남선의 해외계사 소년에게다가 밑줄 끄시고 얘 뭡니까? 신체시, 최초의 신체시라는 거에서 신체시의 특징도 기억해 주시고 주요한의 플로리에다가 밑줄 끄시고 최초의 현대시 갖추었고 최초의 근대적 서사시 김동완의 국경의 밤 지금 안 외웠다라고 하면 늦었습니다. 빨리 외워야 돼요. 1920년대 감상과 퇴폐주의 경향의 낭만주의. 그래서 이거는 쌤이 서정관리의 흐름할 때 너무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워워할게. 1920년대 특징도 강조했고 개화기도 강조했고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좀 강조를 했으니까 이거 그냥 다 읽는 것밖에 안 되거든. 강조를 하려고 하면 얘를 다 읽어야 돼. 다 읽어야 돼. 왜냐? 3페이지는 지금 빼놓을 게 없습니다. 1900년대, 1910년대, 10년 단위로 자르시면서 최초의 작품가, 경양시의 대표, 이마의 우리 오빠와 하루 이런 거 나와야 돼요. 그리고 진달래꽃의 특징, 한용운과 누가 김소월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순수시, 모더니즘, 생명파, 청록파, 일제강점기의 1930년대의 저항시는 윤동주 이육사, 1910년대의 저항시는 이상화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쏘리 1920년대다. 이상화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1920년대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상화랑 이육사 윤동주랑 시대로 구분해서 저항시 외우셔야 됩니다. 3페이지는 그냥 싹 다 외우기. 오케이 4페이지로 갈게. 4페이지로 가면 이걸 좀 얘기를 하고 싶어. 유고 시집. 유고 시집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선생님 유고 시집이 뭐죠? 라고 하면 일단 죽어야 돼. 죽고 난 후에 나오는 게 유고 시집이야. 그래서 육사 시집이 1930년대 육사 시집이 나왔다. 윤동주의 시집이 하늘과 바람과 별가시가 1930년대 출간되었다라고 하면 땡땡땡 죽어야 돼. 죽고 나서 1945년에 유고 시집으로 육사 시집이고 윤동주의 시집 이름은 좀 외워놔줘. 이런 거 단답형으로 너무 좋잖아. 하늘과 바람과 별가시인데 바람과 하늘과 별가시 달 나오면 난리 납니다. 하늘과 바람과 별가시에서도 과거에 막 이런 거 쓰면서 막 난리 납니다. 한 글자만 틀려도 얘는 딱 점수를 까기가 좋기 때문에 하늘에서 시작해서 바람을 느껴요. 그리고 한 글자 한 글자 별이랑 시 두 글자 하늘 바람. 근데 바람부터 쓰는 사람이 때 바람을 느끼고 하늘을 보고 별과 시지 이런 식으로 또 바람 먼저 나옵니다. 아닙니다. 하늘, 바람, 별, 시로 순서대로 왠지 불안하다.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외우자. 그리고 박목월, 박두진, 조지훈의 청록파 시인이 1930년대에 청록파였는데 시집은 언제 나왔다고? 1945년. 이런 걸 좀 구분했으면 좋겠어. 그냥 쪼잔한 내용일지로 시집은 45년이고 청록파의 활동은 193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박목월, 박두진, 조지훈은 유고 시집도 아니라는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외워주십사. 1950년대 조지훈 유치한 전쟁시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마와 숙녀 전후의 허무감 이런 거 하나만 밑줄 거죠. 목마와 숙녀 전후의 허무감에다가 밑줄. 그러면서 살구 혁명의 정신하면 1960년대 김수영의 풀, 신동엽의 껍데기는 가라에다가는 별표 3개, 현실 참여시는 빼놓을 수가 없어. 1970년대 현실 참여시 경향이 더욱더 대두가 되었다. 거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 누구? 신경림의 농무, 김지아의 오적. 이 정도는 기억해야 돼.
그러면서 1980년대 노동의 새벽을 발표하며 노동자 시인하면 누구를 잊지 마라? 강노해 기억해야 돼. 그리고 1980년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되는 거 뭐지? 해체시. 해체시에다가는 별표 3개. 장정일 시인을 잊지 마. 예전에는 해체시 가지고 이민호쌤이 수업도 하셨어. 그러니 해체시가 어떠한 시인지 장정일의 해체시는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 1990년대부터 해서 이제 더욱 다채로운 변화와 발전을 겪게 되지. 그래서 쌤은 하늘과 바람과 별가시에 바람과 하늘과 별시 적는 사람이 제발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육사 유고시집 그리고 윤동주의 유고시집은 죽고 난 후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싶다. 그래서 전반적으로의 흐름에 쪼잔한 내용 일치가 나올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여러분에게 맡깁니다. 실패이지. 아니 오늘 이거 총정리하는 것의 의미는 뭐가 돼야 돼? 좀 듣고 나서 남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잠이 오면 빠딱빠딱 막 뒷자리로 가가지고 막 조금만 찾으세요. 알았죠? 한 1시간 반 정도 쌤이 좀 꼼꼼하게 할 겁니다. 꼼꼼하게. 시조세편 갑니다. 어전에이리아에서 특징 2번째 도치법 행간걸침에 이거 해석을 못하게끔 준비를 하는 거는 시험 공부를 하지 마라. 어전에이리아에서는 도치법이나 행간걸침 2가지의 해석으로 제가 님이 됐다가 화자가 됐다가 그대로 외워라. 지금 입으로 읊기도 민망하다. 그래서 황진이 봐봐. 청구연언이라고 어디가 있잖아. 이거 좀 외워봐봐. 일단 황진이 가주고 나서 이 청구연언에 빈칸 딱 뚫어놓고 단답형으로 여기 뭐 들어가야 돼? 라고 물어보기에 시조집 3개 해동가리까지 포함해서 시조집 3개는 좀 기억해줘. 괜찮지? 황진이의 본명 황진이다. 그리고 기생 이름은 뭐라는 걸 기억해놓자. 그냥 명월이 어전에이리아 그리 할 줄을 몰랐다. 내용 안 할 겁니다. 그래서 만흥으로 넘어가서 만흥에서는 고산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윤선도의 호가 고산이다. 그래서 고산 유고라고 하면 이 사람 죽고 난 후에 이 시조집을 또 출판을 했어. 밑에 있는 후배들이. 그래서 고산 유고에 수록되어서 전해져 내려옵니다. 고산 유고도 체크해주세요. 윤선도의 본명이 윤선도 후는 뭐라고? 고산입니다. 고산. 그래서 문집에 고산 유고가 있다. 견해요, 어부사시사, 만흥과 같은 작품들을 남겼고 문집에 뭐가 있다고? 고산 유고. 썩난 거 아니라 너무 중요해가지고 고산 유고 잘까봐. 그리고 삼수에서 막 물화일체 이런 것들 이야기들은 좀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삼수의 물화일체 이심전심 꼭 기억하셔야 된다. 비교법으로. 잠들고 혼자 앉아서 먼 산을 바라보니까 그리던 님이 온다는데 반가움이 이래하냐. 설이 비교. 최보다도 이제 산이 더 좋다. 말씀도 웃음도 아녀도에서의 주체 누구다? 그리던 님에 대한 애정 땡! 말씀도 웃음도 아녀도 하면 주체 누가 돼야 돼? 왜? 산이 말하지 않고 웃지 않아도 못내 좋아하노라. 사자성어 뭐라고? 물화일체, 물심일명, 이심전심. 비슷한 정서 링크 걸어서 찾아라 라고 하면 김고기출에서 연습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삼공이랑 만승 뭐지? 이제 삼공 만승, 여의정, 자의정, 우의정, 만승은 황제의 자리. 소브랑 교육, 야갔더라. 그래서 본문 내용 읽으시고 문제 풀면서 이거 1대1로 할게요. 알았죠? 네, 넘어갈게요. 일신이 살자 하였더니 번호의 매기자. 지금 이거는 오늘 이거는 딱 해놓자. 가고 원류에다가 별표 하나 쳐주시고 가고 원류에 수록되어서 전해집니다. 앞에서 딱 서정갈래의 흐름에 이게 있잖아. 시조집 출판회사에 3개가 있잖아. 가고 원류에 수록되어서 전해진다는 거 빈칸 뚫어놔도 여러분이 그 뭐였지? 이렇게 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아. 가고 원류라고 지금 외워. 알았지? 일신이 살자 하였더니 이 물것들이 괴롭혀서 못 살겠네. 번호 좀 매겨보자. 정확히 번호 좀 매겨볼게. 이 해석이 나올 것 같아. 비파 같다라는 건 비파가 뭘까? 악기 이름이야. 악기가 동그랗잖아. 그러니까 얘가 약간 둥글고 타원형의 그 콩벌레 같은 애들 있지? 비파 같은 비나 새끼에다 번호 1 정확히 매기자. 비파 같은 비나 새끼에다 번호 1. 사령은 뭡니까? 심부름꾼이거든요. 심부름을 하던 사령 같은 등애가 있다. 등에다가 조사애가 아니야. 등애 자체가 물것들이야. 만약에 물것을 찾아라라는 거에서의 뭔가 그런 거에서 쌤은 좀 이게 찝찝해. 그래서 비나 삭기라는 거에서 비나 새끼 하나 그리고 등에까지 등에다가 조사애가 아닙니다. 부사격 조사애가 붙은 게 아니라 등에 자체가 뭐라고요? 파리보다 조금 큰 벌레로 피를 빨아먹는데요. 사령 같은 등에다 번호 2 했지. 어이 갈딱이 갈딱이 자체가 명사야. 갈딱이는 무슨 계열이라고? 모기랑 비슷한 애래. 갈딱이에다 번호 몇 번이죠? 3번. 셈이 약에다가 주격조사 이가 아니야. 여러분이 뭘 적어야 될 때 셈이 약이라고 적으면 틀려. 3이 약 2가 돼야 돼. 3이 약이까지야. 3이 약이가 뭐라고? 사마귀. 3이 약이. 그래서 번호 4. 3이 약이에서 이까지가 사마귀야. 셈바퀴에다가 5번.
누름바퀴에다가 6번 핏겨 같은 이라고 하면 왜 껍질 있지? 이 곡물에서의 그 껍질 같은 가랑니에다가 7번 이걸 좀 했으면 좋겠어. 나는 뭔가 찝찝해. 핏겨 같은 가랑니에 7번 보리알 있지? 통통한 보리쌀 보리알 같은 수통리에다가 8번 굶주린 이 9번 닭깨니에다가 10번 잠벼룩에다가 11번 귀찮아 좀 해줘. 여러분도 이렇게 매겨서 기억했으면 좋겠어. 자, 그럼 기나 새끼 나왔고 등에다가 발가게에다가 샘리야기에 사마귀에다가 바퀴 종류가 쭉 나열이 됐지. 그리고 이 종류가 쭉 나열이 됐지. 이 종류가 많아. 핏겨 같은 가랑니에다가 보리알 같은 수통리에다가 굶주린이에다가 갓깨니에다가 이제 벼룩계열로 넘어갈게. 잠벼룩에다가 11번 외벼룩에다가 12번 뛰는 놈에다가 13번. 선생님 뛰는 놈은 뭐예요? 하면 묘사하는 표현이니까 얘도 벌레 중에 하나지만 13번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뛰는 놈에다가 13번 기는 놈에다가 14번 다리 긴 모기 계열로 갔어요. 다리 기다란 모기에다가 15번 부리가 뾰족한 모기에다가 16번 살찐 모기에다가 17번 여인 모기에다가 18번 그리마를 기억했으면 좋겠어. 그리마에다가 19번 그리마가 뭐지? 진해 계열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마에다가 19번 그리마 막 이렇게 부르는 그런 말 아니야. 그리마 자체가 벌레 이름이야. 뾰록이 뭐다? 또 벌레의 일종의 뾰록이에다가 20번 심한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 당비루가 너무 찝찝한 거야. 당비루가 벌레 이름이 아니야. 당비루 밑에다가 뭐라고? 이쁘게 적어줘. 피부병에 더 고약하구나 라는 것으로 당비루가 뭔가가 장난질을 쳐도 칠 수 있어. 진짜 할 수 있는 장난질이야. 자, 그래서 밑에 내려와 봐봐. 물것들의 의미를 보니까 기나 들어왔지, 등에 들어왔지, 갈다기, 샘리야기까지가 명사야. 바퀴, 미, 벼룩, 모기, 그리마, 뾰루기까지 다 좋아. 근데 여기에 당비루는 넣지 말자라는 거지. 그 중에 차마 못 견딜겠는 거는 온유월 복다림에 복다림 단어 뜻 좀 봐봐. 복이 들어오는 몹시 복날 더운철 좀 있으면 복날입니다. 복다림에 18인가 하노라. 18이가 마지막 21번 최강자 빌런. 그래서 쌤은 뾰록이 다음에 뭐도 집어넣고 싶지? 물것에 비나 등에 갈다기 샘리야기 바퀴 니 벼룩 모기 그리가 뾰록이 다음에 뭐도 집어넣었으면 좋겠다? 18이도 하나 집어넣어줘. 18이 뾰록이 다음에 18이 빠졌다. 18이 얘네들이 나를 견디기가 괴롭게 괴롭힌다. 백성을 착취하고 괴롭히는 무리들을 탐관오리라고 합니다. 괴롭히는 무리들 밑에다가 말하고 탐관오리. 탐관오리들이 괴롭힘을 나타내는 시조 세트랑 연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잠깐 퀴즈 놔둘게요. 그러면 7페이지로 가서 많은 노래 1수부터 6수까지 전체 안 보는 사람은 적폐다. 산수간 바야를 찌집지어서 그 뜻을 모르는 남들을 묻는다. 어리석은 시골 촌쓰기의 뜻은 분이죠. 안분지족의 1수, 2수 안 보는 사람은 적폐다. 제 5수도 잘 봐주시고 이거 읽지 않습니다. 수업 시간에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보시고 정독해 주시고 모르겠는 것은 카톡으로 일요일날 올라가기 전에 만나고 가는 것으로 많은 정독해 주셔야 되는 거 9페이지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11페이지 갈게요. 11페이지. 홍랑이랑 계랑이랑 연결시킨다면 충분히 가능해서 얘는 좀 보고 갈게. 11페이지 랩버들에다가 하트 표시해줘. 랩버들에다가 하트 표시 11쪽 찾아줘. 11쪽 많은 다음에 11쪽 랩버들에다가 하트 표시 임에 대한 사랑의 징표. 랩버들을 가려 꺾어서 보내노라 님의 손에다가 밑줄 끄시고 도치 자신을 창밖에 심어두고 보세요. 밤비에 세입이 나거든 나처럼 여겨주세요. 기생 홍랑이가 지었습니다. 기녀계열의 시조로서 사랑하는 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시작하자는 자신을 두고 멀리 떠나간 님에게 사랑의 징표에 뭐를 보내고 싶다. 넷버들을 이쁜 것만 골라 꺾어서 님에게 보내고 싶다. 한번 보자라는 걸로 이런 기녀 시조가 있다. 이별의 사랑에 대한 그리움 노래 한번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홍랑, 계랑, 황진이, 명월 이렇게를 기억하자라는 거죠. 세 사람을 이하우 흑불일제 울며잡고 이별한 님 1학년 때 했습니다. 죽은 낙엽조도 나 생각합니까? 천리의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한 오메라. 님에 대한 재회를 바라는 여자들의 기녀시조의 계열이 이런 노래가 있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물것들이랑 외부 지문이랑 연결시켰으면 이라는 마음으로 담아보았다. 사리와 갈게요. 참새야 어디서 오가면서 나느냐. 참새에다가 위에 마이너스 탐관오리에다가 밑줄
1년 농사 아랑곳하지 않고 늙은 호라비가 홀로 갈고 맸는데 늙은 호라비에다가 동그라미 농민들이 이렇게 열심히 홀로 갈고 맸는데 밭에 벼며 기장을 다 없애버리는구나. 밭에 벼며 기장을 다 없애다니에다가 밑줄 탐관오리가 백성을 수탈합니다. 탐관오리가 백성을 수탈에다가 밑줄 그시고 고려시대 때 이재현이 지었던 칠원절구의 한 시 하나 소개하고 싶어서요. 물것들이 괴롭혀서 못살겠다라는 사설시조랑 주제가 똑같아서요. 작품의 이제 첫 번째 줄의 끝부분 밑줄 긋고 가겠습니다. 탐관오리가 백성을 수탈하는 상황을 풍자적 상징적에다가 밑줄 똑같네. 그래서 백성들이 목이 쉬고 근심에서 얻은 꽃이라는 사리환대 그러려니 하시면 되겠습니다. 핵심 정리해서 밑줄 하나 끄고 가자. 정서와 태도의 참새로 상징되는 탐관오리의 수탈에다가 밑줄 다 이렇게 물것에다가 빗대어 표현한다든지 참새에다가 빗대어 표현을 하는 것을 풍자 대놓고 깔 수가 없으니까 풍자입니다. 참새로 상징되는 탐관오리의 수탈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14 산미 가겠습니다. 말에 내려서 김창엽의 한시입니다. 말에 내려서 인간을 찾아가 보니까 아낙네가 문간에 나와서 맞이합니다. 어쩐 일이세요? 나그네신가요? 띠집 처마 아래 손님을 앉게 하고 나서 손님, 나, 화자, 백성들이 인정이 있어서 지나가는 손님을 맞이해주네. 나를 위해서 밥과 반찬을 내어줍니다. 남편은 어디 갔소? 아침에 따비를 메고 산에 올라서 고생하면서 산밭을 일구는데 해가 저물도록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아낙이 얘기를 해. 사방을 둘러봐도 이웃이 없는 곳에 산골짜기에 살고 있단 말이야. 개와 닭만 산기슭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에 숲속에는 사나운 호랑이가 많잖아. 왜 한지 느껴지지? 사나운 호랑이에다가 밑줄 나물도 마음대로 뜯지를 못한대. 슬프다에다가 밑줄 시작하다가 이 산속에 살고 있는 백성에 대해서 연민의 마음으로 슬프다. 이들을 어찌하면 좋으리. 험하고 험한 산골짜기 산에 평지에 살면 더없이 좋으련만 가고 싶어도 벼슬아치가 두려워서요. 벼슬아치가 두렵다네. 에다가 밑줄 끄시고 왜 갖고 왔게 관련된 한자성어 살펴보고 싶어서 이렇게 물것들이 괴롭혀서 백성들을 못살겠다라는 탐관오리들의 횡포 수탈을 나타내는 사자성어 더 알아보기에 있습니다. 관련 한자성어에다가 크게 별표 하나 주시고 단답형 답이 되었으면 이라는 바람으로 외우고 갈까요? 가혹하게 거두어드린다라고 해서 뭐라고 한다? 가렴주구에다가 밑줄 세금을 가혹하게 거두어들이고 무리하게 재물을 빼앗은 어디에서? 18위가 온유하네. 복도의 18위가 제일 괴롭힌다. 가혹하게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가렴주구. 외웠나 진혁이.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도 아따 무서워라. 가정맹어호에다가 밑줄.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 에다가 밑줄. 가정맹어호. 가렴주구 두 개 외울 수 있겠니? 이것 때문에 했어. 이것 때문에 넣은 것이야. 15페이지 갈게. 잠이 오면 안 돼. 초조해지잖아. 자지마. 15페이지 갈게. 온 김에 2시간을 투자를 해서 이걸 끝내놓는 게 나아. 아니면 그냥 자는 게 나아. 아니면 딴 과목 하는 게 나아. 농가타는 워워 할게. 이제 이거 하고 싶어가지고 해가지고 밑줄을 한 번만 쓰고 갈까? 백골 징포라니 어찌 그리 참혹하고 악독한가? 에다가 밑줄. 사나운 아전들이 돈 내놔라고 딱딱을 하네. 이런 것들. 가죽과 뼈가 들러붙었습니다. 배가 고파요. 반쯤 죽은 채로 얼어붙은 감옥에 갇혔구나. 이렇게 고통받는 백성들의 노래가 많다는 것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넘어가서 16페이지. 고18 그만할까라고 했는데 이것만 볼게요. 제비 한 마리 처음 날아왔을 때 치지베베 그 소리 그치지 않네. 찌지베베 지지베베 밑줄. 말하는 뜻 분명히 알 수 없지만 집 없는 서러움을 호소하는 것 같구나. 집 없는 서러움에다가 밑줄. 참 제비야 느릅나무 해나무 묵어서 구멍 많은데 어찌하여 그곳에 깃들지 않니? 물어보니 제비가 다시 지적이며 사람한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느릅나무 구멍은 황새가 와서 쪼고요. 해나무 구멍은 뱀이 와서 뒤진다오. 황새랑 뱀과 같은 존재들이 뭐가 된다? 물것들의 탐관오리. 가렴주구 가정맹어. 이거 하고 싶어서 그냥 넣은 거야. 한번 읽어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17페이지 갈게. 아니 이병철 쌤이 262를 칠판에다가 본문을 다 적어주셨어. 262에다가 별표. 이병철 쌤 수업 듣는 사람 부채 흔적? 이거 하나 해주신 거 맞지? 칠판에다 이거 적어주셨지 교과서 할 때. 이거 수업 안 들었나? 교과서 이병철 쌤한테 듣는 사람 문과반. 맞지? 이병철 쌤한테 듣지?
그래서 이거를 전체를 다 적어주셨는데 이민호쌤은 이런 방구를 안 하셨기 때문에 안 나올 가능성이 더 높기는 한데 혹시나 한번 생각해봐봐. 이민호쌤 범위가 너무 적잖아. 그러니까 이경채쌤이 뭐 내실 때 이경채쌤이 넣었을까 싶어가지고 안 나올 가능성은 한 85% 이상. 하지만 15%의 약간의 그 찜찜한 때문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읽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실판에다 다 적어주셨다 하니까 읽고 가겠습니다. 262 크게 별표 하나 쳐놓으시고 막판에 오늘 읽고 시험 전날에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발가벗은 아이들 옆에다가 중이법 적으셔야 돼요. 발가벗은 아이들이 옆에다가 뭐다? 중이법. 발가벗은 아이들을 명사형으로 뭐라고 하면 되지? 발가숭이. 근데 발가숭이가 중의적인 표현으로 명사로 잠자리를 발가숭이라고 해. 그래서 중의적 해석이 가능한 노래입니다. 열변을 토하셨다라고 하니 한번 해보자. 발가벗은 아이들, 이 가해자들이 거미줄 태를 들고 잠자리 태 있지? 개천을 왕래를 하면서 부릅니다. 발가숭아 발가숭아 저리 가면 죽고 이리 오면 사느니라 라는 것은 거짓말이지. 가머니설에다가 밑줄 끄시고 잠자리 채로 오면 잠자리는 죽는 거야. 그런데 속이는 말로 뭐라고 한다? 발가숭아 발가숭아 저리 가면 죽고 이리 오면 사느니라. 상대방을 속이는 가머니설. 이렇게 부르는 놈이 누구라고? 발가숭이에다가 동그라미. 그렇다면 약간 중의적인 표현으로 잠자리가 잠자리한테 가머니설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발가숭아 저리 가면 죽고 이리 오면 산다라고 부르는 말이 발가숭이로다라고 하는 마지막 서술어의 발가숭이로다를 잠자리로구나 라고 해석을 하면 서로가 속고 속이는 세태입니다. 같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뒤통수를 치는 세태. 아마도 세상 일이 다 이러한가 하노라. 이러한가에다가 물결 표시. 서로가 속고 속이는 세태. 이러한가 하노라. 그래서 얼마든지 이병재쌤이 마음을 먹었으면 이걸 내셨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설시조의 다른 계열의 풍자적 노래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야. 벌거벗은 아이들이 개천에서 고추잠자리를 잡으려고 하고 있어. 밑줄 긋자. 개천에서 고추잠자리를 잡으려고 해다가 밑줄. 세상살이가 서로 속고 속이는 각박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불신을 드러내고 비판을 했단 말이야. 밑줄 긋자. 불신을 드러내고 비판에다가 밑줄. 서로 속고 속이는 거 뭐라고? 저리 가면 죽고 이리 오면 산다. 그 말을 하는 게 잠자리다. 서로 모함하고 속이는 세태에 대해서 좀 알아놓으면 뭔가 기지를 발휘해서 풀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서로 모함하고 속이는 세태 풍자에다가 밑줄. 주제가 보이는 어휘에서는 뭐라고 하자? 발가숭이를 발가벗은 아이, 어린아이에다 번호 1, 발가벗은 어린아이, 혹은 잠자리에다 번호 2 이렇게 중의적 의미로 해석이 되어 각박한 속고 속이는 세태에 대해서 풍자했다. 이 정도만 알아놓으면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거야. 모르는 것보다 낫다 싶어서 넣었습니다. 보세요. 알았죠? 넘어갑니다. 자, 이제 다시 시험 범위로 돌아와서 18페이지에 1번, 2번 이런 거 안 보는 사람들은 이제 적폐다, 간첩이다. 18페이지 2번에다가 별표 3개 그대로 외워. 그리고 동동 들어갈게. 동동에서 쌤은 이게 너무 찝찝해. 6월 보름에라고 하면 6월 보름에 세시풍속 뭐게? 6월 보름에 세시풍속 뭐게? 적어주셨으니까 기억해야지. 유두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유두는 뭐 하는 날이게? 여자들이 머리를 깨끗이 빗어서 그 빗을 벼랑에다가 버리는 셋이 풍속입니다. 벼랑에 버려진 빛 다오라라고 했을 때 벼랑에 버려진 빛 같은 존재가 누구나? 빛 밑에다가 화자. 돌아보실 님을 적곰. 잠시나마 조금이나마 존니노이다. 쫓아가겠습니다. 아으 동동다리 북을 치는 소리 동동동동동동동. 7월 보름이라고 하면 셋이 풍속 뭐라고 적을 줄 알아야 된다. 백중 적어주셨으니까 기억해야지. 100가지의 종자의 음식 가지들을 배하여 두고 차려두고 님과 한데 여가저에다가 네오박스 화자의 궁극적 소망 뭐라고? 님과 함께 살고 싶어라. 원을 비잡노이다. 화자의 원은 님을 한데 여가저 찾았을 수 있어야 돼. 님을 한데 여가저 8월 15일 한가위 가베. 그래서 나는 이걸 빈칸을 뚫어놔도 괜찮은 것 같아. 8월 보름에 아으 가베 날이 말한 이라고 했을 때 가베 빈칸 뚫어놔도 괜찮을 것 같아. 님을 모셔서 지내야지 오늘날 가베 샷다에서 가베, 백중, 유두 외울 수 있겠지? 유두, 백중, 가베는 외워야 돼. 알았지? 자, 원령체 노래이기 때문에 12연이라고 하면 맞아 틀려. 12연이라고 장난질 칠 수 있어. 특징 첫 번째 13년의 원령체에다가 밑줄. 왜 13년이지? 라고 하면 서사 플러스 1월부터 12월까지야. 각 달의 세시풍속과 개인의 정서가 연결이 되었으니까 기억해주고 후렴구에다가 밑줄 끄시고 아우도 끝날리는 음악적 뭉치.
그래서 8월 15일에 화자의 처지를 대비되는 대상과 연결시켰다라는 거에서 O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8월 15일 화자는 혼자 있지만 누구다? 여기 와, 여기 최민이 여기 오면 되지. 8월 15일 나는 혼자지만 모두가 다 가베셨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괜찮나요? 네. 그 다음에 예시답 보고 그대로 외워줘. 예시답에다가 별표 3개. 내용면이랑 형식면에서 이거 그대로 나올 것 같아. 가에서는 3장의 단연체지만 동동은 14면의 원령체다. 이런 것들 있지? 좀 외워줘. 알았지? 고려가요 몇은 보지? 얘들아 고려가요 몇은 보지? 3은보 그리고 분연체 후렴구 고려가요 3은보 시조는 몇은 보지? 시조가 몇은 보지? 시조가 몇은 보지? 이건 말이 안 나오면 이건 말이 안 될 이야기인데 시조는 4음보 3장 6구 45자 초장 중장 종장 중 종장의 척구가 3글자로 고정 시조는 4음보 고려가요 3음보 시조랑 고려가요의 형식은 꼭 기억해야 되는데 고려가요는 3음보 분연체 후렴구라는 형식이 정해진 정형시다 OX 고려가요 정형시다 OX 고려가요는 정형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정형시는 향가랑 시조밖에 없습니다. 향가랑 시조가 정형시입니다. 19채 향가가 완전한 형식으로 정해져 있다라고 아까 서정갈래의 흐름에서 완전한 형식이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시조는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입니다. 시조는 3장 6구 45장 초장 중장 종장 종장의 척구는 3글자로 고정 4음보에 글자 수는 몇 글자? 3글자 4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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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사나 4사조의 음수육 그럼 가사는 길이만 길어지면 되기 때문에 4음보 연속체 가사는 4음보 연속체 시조가 길이가 길어졌다 가사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려가요는 3음보 분연체 후렴구인데 정형시는 아니에요. 알았죠? 중요하다. 19페이지 가자. 그 얘기가 어디 나오게? 이런 데 나오던데 3번에 자연을 대하는 하자의 태도에 대해서 이런 거 그냥 다 외워. 다 기억해. 사시남전기 말고 그 뭐고 장기전에서 이춘풍전 있지? 그 선지 그대로 장기전이랑 비교하는 거 그대로 컨트롤C 컨트롤 V 했더라. 그러니까 학습활동에 이런 글자들은 다 기억해서 수업 시간에 다 읽었는데 지금 읽으면 또 한숨 쉴까봐 내가 못 읽고 있는 것이다. 너무 중요하지만 4번의 별표 3개 4번 진짜 중요하다. 가는 단시조고 연시조는 연을 이루고 있는 만행은 여기 다 나오네. 3장 6구 45자 4음보 3사조의 정형성 오케이. 다에서 사설시조는 중장이 듣고 이상 길어졌다. 물것들에 대한 이야기. 물것 밑에다 적고가 가렴주고 가정맹어호 기억해. 가정맹어호까지. 그 다음에 20페이지 어전에이리아랑 망을이랑 일실이 살다 했더니 다 기억하자. 그 다음에 21페이지는 너무 읽고 싶은데 읽으면 니네가 힘들어할까봐 내가 못 읽는 것이야. 읽고 싶은데도. 그래서 만행에서 마지막 뭐를 기억해야 된다. 역군의 전통. 역군이 무슨 뜻이지? 역군을 갖다 단답형으로 답으로 해도 될 것 같다. 역시 임금님 뜻입니다. 라는 걸로 역군은 이셨다. 역군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역군은 제6수의 임금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 역군은. 여러분 싹 다 읽어야 돼. 싹 다 꼼꼼하게 읽고 21페이지 이정신의 발가벗은 아이들이 여기 나오지.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하신 거야. 언어 유희는 뭐다? 발가숭이가 동음이어로서 중의적 의미를 지녔다라는 점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발가벗은 아이들도 발가숭이, 잠자리도 발가숭이. 22페이지 서사갈래의 흐름으로 갈게. 지치면 안 돼. 이거는 진짜 다 외워야 돼. 그리고 폐간문학에다가 별표 하나 치자. 폐간문학의 이인노의 파한집, 최자의 보안집, 이재현의 여공패설 이런 거 안 외우는 사람은 진짜 치사해. 폐간문학에서 민간에서 수집한 이야기에 창의성과 윤색을 더했다. 이런 거 안 읽는 사람들 진짜 치사해. 알았지? 다 외워야 돼. 알았지? 그리고 쌤은 이상하게 이게 좀 찝찝하다. 고전 소설 안에 한문 소설, 국문 소설, 판소리계 소설, 신소설, 현대 소설, 설화랑 설이라고 하면 설은 서사갈래 이다 아니다. 설은 한문 수필이 알았지? 설은 한문 수필이기 때문에 왠지 서사갈래의 하위갈래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을 때 설 같은 게 하나 끼어 들어가 있을 것 같아. 교술갈래에서의 설 이런 거는 서사갈래가 아닙니다. 설은. 그래서 나머지 다 외우시고요. 23페이지 가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에서 또 하나 쌤이 약간 정신병자 같이 불안해하는 게 뭐였지? 원생 목류록은 조선 전기인데 몽자류 소설은 조선 후기인데 이걸 니네가 헷갈려 할 것 같아서 내가 너무너무 찝찝한 거야.
원생 목유록계 소설은 조선 초기입니다. 조선 전기. 조선 전기의 원생 목유록 임제죠. 임제의 원생 목유록은 조선 전기. 그 다음에 마음을 의인화시킨 거 수성지. 이것도 잘 보기로 했지, 그지?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몽자료 소설은 김만중의 뭐였지? 김만중이가 썼던 내용 뭐였지? 구몽. 몽자료 소설은 조선 후기. 이게 왜 이렇게 찝찝하지? 몽자만 보고 여러분이 조선 후기로 넘길 것 같아. 원생 목유록은 조선 전기. 몽자료는 조선 후기. 그만할게, 알았지? 워워할게. 다 외워야 되는데 또 하나 너무 찝찝한 게 뭐지? 박지원의 실학자라는 거에서 조선 후기에 한글 소설이 겁나 많이 창작이 되다 보니 박지원의 양반전과 강문자전을 실학파들이 쓴 한글 소설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오를 할 것 같아. 박지원은 한문 소설을 썼어. 조선 후기에 실학자이지만 한문 소설을 썼어. 이게 나는 너무 불안해. 판소리계 소설 종류 다 외워주셔야 되고 몽자료 소설 다 외워주셔야 되고 싹 다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 있지. 최초의 소설 누구지? 김시습의 금오신화. 5개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안 나올 확률이 90%라고 생각하자. 왜? 지금까지 김고시험에서 늘 좀 많이 냈으니까. 만복사 저포기, 남녀부주지, 용궁고역로, 이생규장의 치유구역정기 안 나왔던데요 선생님 이라고 하더라도 나왔을 때 여러분이 5개를 다 적으셔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쌤이 얘기했죠. 치유구역정기로 정말 많이 적어서 틀렸다고. 전기 아니라 정기. 용구 부언록 아니라 부연록. 이거 자음에 최소 대립상 짝 맞추는 것도 아니고 한 글자씩 꼭 틀려가지고 시험에서 틀려오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만복사죠. 절이는 기억이 안 나가지고 틀리지 말라고요. 알았죠? 네. 넘어갈게. 24페이지. 근데 너무 계속 읽고 싶지만 여러분이 다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조선 후기에 왜 소설이 발달했는지 배경 2가지도 기억하라 했죠? 24페이지에 최초는 좀 기억하자. 최초의 신소설 혈의무, 그리고 최초의 현대소설 이강수의 무종, 그리고 카프 계열의 소설들, 리얼리즘의 소설들,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의 계열에서의 작품들 나누는 거 다 수업할 때 했으니까 잘 읽어줄 거라고 생각이 들고 25페이지로 넘어가서 이호철의 나상, 이범선의 오발탄, 조세희의 난소고 이런 작품 이름 다 외워야 합니까? 라고 하면 좀 주옥 같은 작품들입니다. 잘 안 외워지는 작품들은 정리되어 있는 거에서 무슨 내용인지 쌤한테 물어봐서라도 외우세요. 나상, 발가벗었다, 순수한 인간상을 얘기하는 전후소설입니다. 기억하셔야 되겠고 1990년대로 와서 한강과 김영하를 다시 한번 밀어보자. 1990년대 노벨문학상 한강에다가 동그라미,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이런 거 기억해놓고 김영하 작가 동그라미, 살인자의 기억법, 한강과 김영하 1990년대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대표 작가들을 기억해주소. 이렇게 사시남정기 습 한강 소년이 온다 그리고 채식주의자, 작별하지 않는다 이런 작품이 있는데 작품 이름을 물어보기보다는 한강이나 김영하를 좀 기억해 놓으면 1990년대 대표 작가로 사시남정기 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하지 않습니다. 왜냐?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학습활동으로 넘어갔을 때 30페이지 진짜 다 기억했으면 좋겠어. 서술자가 개입된 호가 있지. 1-2에 서술자의 개입에다 별표 치시고 그냥 다 외워. 씹어서 먹어라. 31페이지 학습활동 다 잘 보시고 31페이지에 3번에다가 별표 3개. 김만중의 사시남정기 서포만필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 김춘택의 북헌집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 그만큼 이건 세교야 세교. 사람들을 교화시키기 위해서 작품을 창작했다라는 이야기를 너무너무 강조하고 싶고 세교에다가 빈칸을 뚫어놓고 싶은 심정이 막 올라와. 세교,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훈을 얻어라라는 교훈의 느낌으로 만들어진 통속소설 되겠습니다. 통속소설이 지어진 이유는 뭐다? 세교. 세교를 기억해라. 32페이지 풍간소설. 인영왕후와 숙종과 장희빈의 이야기를 돌려서 비판을 하자. 풍간소설. 33페이지. 한글 소설에다가 동그라미. 김만중이가 지은 이 소설은 뭐다? 한글 소설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 너무 다 얘기하고 싶어. 김춘택이가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하지. 김춘택이 양반 남성 독자들을 위해서 이 작품을 한문으로 번역을 하기까지 그만큼 모두에게 목적이 뭐가 되었다? 세교.
교화를 시키기 위한 세교라는 단어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34페이지 봉산탈춤 정말 중요한 게 많죠. 봉산탈춤을 제대로 공부를 안 했다? 영상 꼭 들으세요. 채찍과 번거지에서 마부라는 것의 신분을 나타내고 창옥과 광과 쾌자와 조건, 부채와 장주국 양반들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 하지만 세 가지 입이 삐뚤어졌고 엉청이에다가 좀 점잖을 떨거나 춤이 어색한 것은 희화화의 요소 세 가지가 있는 앞장면 가지고 시험 문제 냅니다. 전체 구성 외우셔야 돼요. 인물 소개하는 부분, 재단의 반복, 글자놀이, 시바리 잡아드리기, 인물들의 퇴장, 시랑, 춤의 기능 다 나옵니다. 그냥 34페이지부터 해서 전부 다 정독하시면서 이해 안 되는 것 쌤한테 물어봐야죠. 35, 36페이지인데 교과서에 안 들어가 있는 재단도 있기 때문에 교과서랑 비교하면서 삭제시키세요. 시조랑 가짜놀이 전부 다 중요합니다. 지금 읽지 않는 이유는 뭐야?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읽을 수가 없는 거야. 42페이지의 학습 활동 전부 다 기억해야 돼. 42페이지 특히 3번에다가 별표 42페이지 3번에다가 원으로 그리는 장면이야. 저작권 문제 때문에 장면을 뺐대. 여러분의 교과서를 잘 보시고 야 세처 정해라 라고 하면 예예예 이만큼 세처 터 잡았습니다 라고 돈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거지? 특별한 무대 장치가 없다라는 거야. 오케이? 여보 구경하시는 악공들 말씀드리시오 라고 하든지 여보 구경하시는 양반들 말씀드리시오라는 거는 객석과 무대의 구분이 없다. 열린 무대다. 읽지 않은 이유는 뭐야? 너무 다 중요하기 때문에 읽는 것만 볼까봐 읽지 않는다. 전부 다 봐야 하기 때문에 43페이지 가서 43페이지 3번에다가 별표 43페이지 3번에 별표를 치는 이유가 뭘까? 익명성, 가면의 역할 세 줄 그대로 기억해줘. 가면을 쓰고 난 후에 부패한 지배계급에 대한 비판의식, 표출, 부정적 사회상 폭로, 새 시대의 도래에 대한 염원. 그래서 뭐를 썼다? 익명성의 가면. 읽고 싶지만 읽지 못하는 이 심정. 44페이지 가겠습니다. 그래서 판소리계 소설과 같이 봉산탈춤은 희야화, 흉자랑 해악의 요소가 들어있는 이런 미를 뭐라고 한다? 골개미. 답이 골개미가 되었으면 좋겠다. 세교, 골개미, 역구는 이런 것처럼 옆에 기통에 이런 키워드로 정리되어 있는 거 있지? 정말 중요합니다. 세책값 이런 것들 중요합니다. 알았죠? 네, 넘어가서 수능 특강으로 갈게요. 쉬고 싶다라는 말 따위는 집어치워 주세요. 전라도 가시네 가겠습니다. 이용학 시인입니다. 유랑민들의 애환을 다루기 때문에 이용학 시인하면 이거 안 적어줘도 되지 얘들아? 이거 안 적어줘도 할 수 있겠지? 그러면 어디에 있냐면 거기에 다 있어. 평가 문제집에 시인 소개가 다 들어가 있고 연도랑 고향이 다 담겨져 있거든. 그래서 고향 모르겠는 거는 물어보지만 고향을 외우는 것보다는 내 시험 범위랑 시인을 연결시켜서 이용학하면 전라도 가시네 이렇게 튀어나오게 알았지? 김현승의 눈물 이렇게 튀어나오게 길잡이로 가는데 이 시는 진짜 100% 출제하시지 않으셨을까? 근데 외부 지문은 이민호 쌤이 교과서에서만 외부 지문인 거 맞아? 근데 김광균의 은수저라든지 정지용의 유리창은 해놓자 알았지? 고향에서 쫓겨난 전라도 가시네의 힘든 사연입니다. 전라도 가시네에다가 밑줄 끄시고 시적 대상 함경도 남자 북강도의 어느 주막에서 전라도 여인을 만납니다. 북강도의 어느 주막에다가 네오박스 이렇게 구체적인 배경 사내 역시 고향을 떠나 타국 땅에서 유랑하는 처지 동병상련의 처지 밑줄 끄자 타국 땅에서 유랑에다가 밑줄 함경도 남자와 전라도 여자가 본인의 고향을 떠나 북간도까지 흘러오는 동병상련의 밑줄 끄시고요. 가시네의 가슴 아픈 사연을 듣고 그녀를 위로하는 대사 그녀를 위로에다가 밑줄 바로 시구절이 떠올라야 돼. 너의 사투리를 흉내내주는 멘트 기억나십니까? 그녀를 위로에다가 밑줄 바로 시구절이랑 연결이 돼야 돼. 그리고 마지막 혹독한 현실에 굳건히 맞서겠다의 의지에다가 밑줄 우줄우줄 나설 게다 바로 구절이 떠오르셔야 됩니다. 공부를 하실 때 어떻게? 마지막에 특징이 정리되어 있는 그 특징을 본문에서 꼭꼭 찍을 수 있어야 돼. 아, 이 부분 때문에 이 특징, 이 부분 때문에 이 특징. 시적하자가 대상을 위로를 하는 구절. 그래서 시적하자가 힘겨운 현실을 굳건히 맞서겠다는 의지.
이 시는 일제강점기 유랑민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군요. 함경도 남자가 북간도의 어느 술집에서 전라도 여인을 만나 그 여인과 얘기를 나눕니다. 그중에서 석 달 전 기차를 타고 두만강을 건너 북간도까지 왔다. 에다가 밑줄. 석 달 전에 기차를 타고 두만강을 건너 북간도까지 왔다. 에다가 밑줄. 19절에서 그런 처지에 한스러워서 연민을 느끼고 그대를 위로를 합니다. 시의 후반부에서 화자는 앞으로 혹독한 현실에 굳건히 맞서겠다. 밑줄입니다. 혹독한 현실에 굳건히 맞서겠다. 에다가 밑줄. 슬픈 삶을 사는 사람은 단지 전라도 가시네에 국한시키지 마세요. 뒤에 거 밑줄 긋겠습니다. 자신을 포함하여 일제강점기를 살아가는 우리 민족 모두가 전라도 가시네 함경도 남자가 되는 것입니다. 공간의 의미 너무 중요하지만 못 보겠다 너무 중요해서 다 봐줄 거지. 이거 가지고 이거 잡고 특히 있잖아. 고전 시가에 이거 내용들이 있지. 이 프린트에 겁나 자세하게 한자 하나도 해서 안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동류가랑 그 잠룡민정인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단어 뜻풀이 평가 문제집에도 빠져있는 거 다려 있잖아요. 그죠? 사용 설명서에는 더 많이 빠져있거든요. 여기는 싹 다 담겨져 있으니까 평가 문제집 왼쪽, 얘는 오른쪽 양쪽으로 보면서 내용 정리하시면 한 번 정독하시면 다 작품들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들어가 볼게요. 전라도 가시네. 본문 내용을 읽고 싶지만 너무 읽고 싶지만 읽을 수 없는 이 슬픈 마음 이해하니 얘들아? 2페이지로 간다. 전라도 가시네의 외양묘사에다가 밑줄 두 번째 줄 전라도 가시네 외양묘사 눈이 바다처럼 푸를 뿐더러 까무스레한 네 얼굴 쌤 놓쳤는데요 라고 하면 그냥 다 읽으시면 됩니다. 전부 다 읽으시면 되는데 그만큼 나는 발을 얼구며에다가 밑줄 화자도 시련을 겪으면서 북간도까지 왔어. 그래서 북간도 술망에서 지금 이 두 사람이 만났어. 흉참한 기별이 뛰어들 것만 같다. 화류법 이런 거 정리해야 되겠니? 더 찾을 수 있어야지. 선지에 나오면 그냥 본문에서 돌아가서 찾을 수 있어야지. 기별이 뛰어든다. 화류 이런 거 그냥 다 찾으실 수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알았죠? 나는 해내자에다가 밑줄 끄시고 1인칭인데 왜 청유형 어미를 사용했을까? 의지다짐 이런 거 꼭 정리해야 되겠니? 당연한 거지. 술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술이 시름을 해소를 시키면서 술 마시면 서로 가까워진다 이런 거 왜 해야 되겠습니까? 본문 내용 하면서 당연히 오 하셔야지요.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3페이지에서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구절 천리 또 천리에다가 밑줄 끄시고 천리 화려 강상 얘들아 고전 시가랑 현대 시에 이번에 대유적 표현이 되게 많이 나와. 대유법 기억나는 거 없니? 금강산 여행에 금강산 여행하는 거에서 12,000보 하면 금강산을 나타내는 이런 대유적 표현들을 잘 체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천리 또 천리 이런 거 뭐라고? 삼천리에 우리나라의 한반도를 나타내는 대유적 표현입니다. 단풍이 물들어 산마다 불탔을 텐데 다 읽고 싶지만 읽을 수 없는 이 슬픈 상황이다 얘들아. 알았지? 그러니까 일요일날 학교 가기 전에 올라와서 어려운 작품들 해석해달라고 하면 그 어느 때보다 쌤이 상냥한 목소리로 해설을 해줄게요. 알았죠? 그리고 나는 이 구절이 너무 좋아. 때 아닌 봄을 불러줄게. 이 남자 진짜 매력적이다. 두어마디 네 사투리로 두어마디 너의 사투리로 때 아닌 봄을 불러줄게에다가 밑줄 끄시고 별표 3개. 나 이게 진짜 제일 낭만의 구절인 것 같아. 가시네에 대해서 연민과 위로로 네 말투로 내가 너의 봄을 불러줄게. 봄을 느껴라. 너무 좋은 구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손때 수줍은 분홍된 길을 휘휘 날리면서 와! 이거 밑줄. 잠깐 너의 나라로 돌아가거라. 잠깐 너의 나라로 돌아가거라에다가 밑줄 끄시고 추억의 장기라는 거야. 위로의 말. 너무 좋습니다. 이 구절. 그리고 마지막에 우줄우줄 나설 게다에다가 밑줄. 눈폴에 희가 마치는 그 벌판을 우줄우줄 나설 게다라는 것으로 혹독한 현실에 맞서고자 하는 의지. 노래도 없이 사라질 거야. 자극도 없이 사라질 거야 라는 대구적인 표현으로 비장한 의지. 괜찮지? 4페이지 갈게. 와, 나 이게 너무 많아. 국징에서 이 모든 선지들 있죠? 이게 다 선지라고 생각하시고 다 따져주세요. 쌤 이게 어딨어요? 라고 찾아주세요 라고 해주세요. 두만강 건너 북간도에서 만난 사내와 가시네를 통해 민족의 비극적 상황을 형성을 시켰다. 끄덕끄덕하고 넘어갈 거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어, 억구 반복해서 운율감을 형성한다. 여기서는 친절하게 다 사례를 찾아줬지만 못 찾게 스님 음성상징어 활용해서 표현의 효과를 높인다. 어디에 음성상징어가 사용되었죠? 라고 하면 쌤이 우줄우줄 이렇게 얘기해 줄게요. 알았죠? 여러분들 이 작업을 하세요.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했다라고 하면 선생님 후각, 시각, 청각 더 다양한 감각 더 뭐가 있습니까? 하고 쌤한테 물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5페이지 갈게요. 나무, 신경림 1936년 2024년 평가문제집에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실오락에 하나 걸치지 않는 읽으면 그냥 직독직해. 이건 읽는 순간 그냥 다 해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좀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민망합니다.
그래서 성격에다가 밑줄 한번 끄고 가겠습니다. 성격에 관찰적, 관조적, 성찰적. 자연로를 통해서 인생사에 대한 깨달음을 끄집어내면 무조건 시상 전개는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유투더 추. 6페이지에 유추, 남욱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근원적인 슬픔을 유추를 한다. 선생님 시 다 읽어주세요 라고 하면 오늘 3시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쌤도 너무 읽고 싶지만 읽지 못하는 이 아픈 마음을 이해를 하시면서 일요일날 쌤한테 시 해석을 듣고 싶은 사람들은 들으세요. 전날은 너무 늦어요. 일요일날 다 들어놓으셔야 됩니다. 7페이지의 병원 윤동주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7페이지의 병원 윤동주 저항신이라고 적어놓으시고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실까요? 얘는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18페이지에 산문시에다가 별표. 산문시에다가 별표. 근데 얘들아, 니네가 선시를 좀 잘못 보는 거를 쌤의 실수를 되게 많이 봤어. 연가리가 없는 산문시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연가리는 없을 수 있습니다. 통으로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방 기억나세요? 그건 연가리가 없었어.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방과 같은 산문시는 통에 편지 그렸어. 근데 얘는 연가리가 있어. 연가리가 없는 산문시다라고 하면 또 산문시에 꽂혀가지고 산문시에다 오하고 쌤 이거 산문시 아니에요 라고 하시면 안 된다고요. 행가리는 있다 없다? 행가리는 하지 않아요. 산문시이기 때문에. 하지만 뭐는 있다? 연가리는 이거 총 3년입니다. 3년. 그래서 연가리가 없는 산문시다라고 하면 제발 산문시에 꽂히지 말고 연가리가 있는지 없는지 본문을 한번 좀 쳐다봐. 그러면 3년으로 땅 그럼 연가리가 있는 산문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강조를 하고 싶은 건 뭐다? 얘는 산문시다. 나머지 쌤이랑 어떻게 하기로 약속? 일제강점기 답답한 현실에서 우리의 자세를 보여준다. 이거 뭐 어떤 거요? 현재 영함이 어떤 거요? 흰옷 하얀 다리 특징을 다 보고 구절이랑 연결을 시킬 수 있어야 돼. 금자나 이런 시어들은 당연히 중요하겠지. 자, 그래서 얘는 이제 뭐 독서대 같은 걸 하나 준비해. 독서대에는 지금 수능 특강 여러분 교재. 그 다음에 얘는 오른쪽 왼쪽. 그래서 한 장 한 장씩 탕탕탕 3박자로 가보세요. 요거 한번 보고 요거 한번 보고 요거 한번 보고 그 다음 장 넘어가시고 자, 두루두루 읽으시면 다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입니다. 그 페이지로 갈게요. 벽의 김기태 너무 중요하다. 너무 중요해서 말을 하지 않을게. 정칭적으로 할머니를 쪼여 들어오는 벽과 같은 현대인들의 이기심. 그 다음에 10페이지로 가는데 10페이지의 특징의 밑줄을 한번 긋고 가자. 화자가 일상적 공간에 있는 특정 대상을 관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품이 창작이 되었는데 화자의 감정을 드러내거나 화자의 인식은 없어. 관찰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 속에서 말해주고자 하는 것은 비판이야. 비판. 지금 보여주는 거에서의 마이너적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시적 화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야? 비판적이야. 화자의 태도는 드러나지는 않지만 화자가 보여주는 모습은 어떻다고? 문제를 제기한다라는 걸 이한사 힘차게 외치고 싶다. 문제를 제기한다라지 없었다, 안 왔다라는 부정적인 서술어가 많다. 11페이지 갈게. 김현승의 눈물. 지치지마. 안돼. 평양이야. 고향은. 그래서 다 보는데 얘들아 쌤이 이거 태균이랑 한 건지 유한이랑 한 건지 유민이랑 한 건지 누가 나한테 이걸 질문을 했거든. 13페이지에서 이걸 얘기를 하고 싶어. 13페이지로 걸어가. 누군가가 12, 13페이지를 동시에 봐야 되는데 누구랑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 이거 분명히 나랑 질문을 한 이 사람이랑 쌤이 와 이건 좀 유한이었던 것 같은데 펜도 티도 금도 가지 않은 나의 전체는 오직 이뿐. 12페이지 두 번째 연. 펜도 티도 금 가지도 않은 나의 전체는 오직 이뿐이라고 했을 때 이뿐의 뿐 밑줄 그어줘. 오직 하나라는 것을 나타내는 보조사 뿐을 통해서 슬픔의 극복 의지를 다진다라는 거에서 유한이랑 쌤이랑 한 거 맞지? 이거 의지가 아니라고. 맞지? 그런데 좀 잘 생각해봐봐. 여기 안에 자체에서는 의지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단정적인 어조를 사용함으로써 하자는 이걸 추구하겠다라는 거야. 오직 이것뿐이라는 거에서 하자는 뭐다? 13페이지 바로 연결시켜줘. 바로 13페이지로 가서 단정적인 어조 이뿐을 외침으로써 태균이 아닌 거 맞지? 이거 유한이랑 같이 한 거 맞지? 유한은 이거 같이 했지? 맞지? 그러면 이거 빨리 유한이도 체크해야 된다. 밑줄 끌게. 단정적인 어조의 독백으로 슬픔을 극복하겠다는 거야. 단정적인 어조는 뭐죠? 오직 이뿐. 그 다음 연에서 3년에서도 얘기합니다. 들이라 값진 것으로 들이라 하올 때 나의 가장 나중에도 지내는 것도 오직 이것뿐이라는 거에서 하자는 뭐야? 이것뿐 자체의 화자의 의지라고 하면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단정적 어조의 독백으로 하자가 어떻게 하겠다?
극복하겠다는 거야. 오직 이것밖에 없다라는 거에서 화자는 슬픈 극복의 자세를 얘기합니다. 단정적 어조의 독백으로 슬픔의 극복, 생략과 반복을 통해서 화자의 의지, 계속되는 이야기로서 화자는 뭐다? 이 아픔을, 자식을 잃은 슬픔을 극복하겠다. 즉 뭐에 대한 의지? 순수한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의지, 눈물을 흘리고자 하는 삶의 의지라고 생각하시고 문제를 풀으셔야 돼요. 이거는 아시겠죠? 문제를 푸시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화자는 슬픔 극복 의지, 순수한 순결한 삶의 추구 의지, 이걸 좀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푸셔야 되겠습니다.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너무 부분을 보지 마시고 전체를 봤을 때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갈게요. 다 읽으셔야 돼요. 다. 정말 특징 첫 번째부터 다 읽으시고 그 평가 문제집에서 있는 특징들도 다 잘 보셔야 됩니다. 14, 15페이지. 나도 정말 안 나올 것 같지만 그래도 수업 시간에 언급을 하신 김걸준의 은수저랑 정지용의 유리창인데 이걸 안 하는 거는 좀 너무 찝찝하지 않겠습니까? 같이 할게요. 은수저 김강균 갑니다. 집중. 산이 저문다. 하강적 이미지. 노을이 잠긴다. 시간적 배경에다가 밑줄 끄시고 어둠과 하강적 이미지는 뭔가 마이너스의 분위기죠. 저녁 밥상에 아기가 없다. 부정의 서술어 없다에다가 밑줄. 부재는 죽음의 이미지. 아기가 앉던 방 속에 한 쌍의 은수저는 놓였는데 은수저에다가 동그라미 제일 핵심 소재입니다. 죽은 아기를 상징하는 소재 은수저가 놓였는데 은수저 끝에 눈물이 보이죠. 눈물이 보인다에다가 밑줄 아비의 슬픔. 근데 내가 운다가 아니라 눈물이 보인다라는 표현을 던지고 있네. 한밤중에 바람이 붑니다. 환영이 보이죠? 바람 속에 아기가 웃고 아기는 방 속을 들여다보고 들창을 열었다 다시 닫는다. 현재 시제를 사용하는구나. 먼 들길을 아기가 갑니다. 맨발을 벗은 아기가 울면서 갑니다. 불러도 대답이 없다 밑줄 이승과 저승의 거리가 그림자마저 아른거리네. 이 시는 사랑하는 아기를 잃은 부모의 비통한 심정이 완전 절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밑줄 그다. 절제된 언어에다가 밑줄 눈물이 고인다, 아기가 웃는다, 다시 닫는다, 울면서 간다, 아른거린다, 대답이 없다. 절제다 절제. 화자의 아버지가 아기의 죽음을 인식해가는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구성을 했다고. 감정 절제를 기억해줘. 직접적인 정서를 나타내는 것보다 감정 절제. 들길을 걸어가는 아기가 떠나는 공간, 죽음의 세계입니다. 들창을 열었다가 다시 닫는다. 들창을 뭐라고 생각하면 돼? 삶과 죽음의 경계. 방 속에 화자가 있는 이승의 공간입니다. 이승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다 간다. 좀만 힘내자. 아기의 죽음이라서 슬퍼하며 아기를 그리워하고 밑줄 깔죠. 은수저라는 상징적 소재에다가 밑줄. 환영의 장면을 통해서 아기를 잃은 아버지를 슬픔, 절제된 어조로 드러내고 있다.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지극한 슬픔이 느껴지는 거죠. 괜찮습니까? 넘어갈게요. 정지용의 유리창. 더 절제. 왜? 이미지즘이거든. 정지용 시인은. 더 절제. 한번 봐볼게.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아른거린다. 차고 슬픈 거 뭐라고 생각하지? 차고 슬픈 것에다가 번호 1. 죽은 아이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시어들에다가 번호 매겨버릴게. 차고 슬픈 것에다가 번호 1. 여럿이 붙어서서 입김을 그리우니 길들인 양 엇날개를 탁탁거린다. 엇날개에다 번호 2. 죽은 아이의 이미지, 산세의 이미지입니다. 간절해.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에다 별표 치시고 간절해. 간절해서 어떻게든 아이의 모습을 환영을 찾기 위해서 행위의 반복에다가 밑줄. 만나고 싶은 간절함에다가 밑줄.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고 새까만 밤이 밀려나가고 밀려와 부딪히고 물먹은 별에다가 번호 3. 왜 별이 물을 먹었을까? 화자의 눈에 눈물이 가득 찼으니 그 눈으로 별을 바라봤을 때 별이 물을 먹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물 먹은 별 뭐 때문에 별이 물을 먹었다고요? 화자의 눈에 눈물이 가득 찼거든요. 물 먹은 별이 반짝 보석처럼 박힌다. 밤에 홀로 유리를 닦으면서 시적하자가 뭐를 만났다? 죽은 아이의 환영을 만났어. 죽은 아이와 만나기 위해 유리창을 닦고 또 닦으면서 아이를 만나고 싶은 거야. 외로운 황홀한 심사위원이 외로운 황홀한 심사에다가 별표 3개. 외로우면서 황홀한 건 없어. 감정의 대위, 역설법이야. 외롭고 황홀한 건 없어. 황홀한 뜨거운 감정과 외로움이란 차가운 감정이 대위를 이루게 되니까 뭐로? 감정 절제로 결과가 왔구나. 감정 절제라고 진짜. 외로운 황홀한 심사 옆에다 감정 절제. 아이의 죽음의 원인. 고운 폐활관이 찢어진 채로 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죽은 아이의 이미지 5개만 좀 기억해줘. 차고 슬픈 것, 엇날개, 물먹은 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새까지. 4개 하면 되겠다. 4개.
보석도 넣기도 하는데 비유적인 표현으로 물먹은 별에 비유적 표현으로 보석을 넣기도 하는데 보조관념이니까 뺀 것 같습니다. 차고 슬픔과 엇나게 물먹은 별 산세까지 죽은 아이의 한영을 유리창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화자는 너무나 간절해서 치우고 보고 치우고 보고 밀려나가고 밀려와 부딪히고 반복되는 표현을 통해서 간절한 그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근데 아비가 아이를 잃은 그 슬픔을 외로운 황홀한 심사라고 절제해서 표현을 한 거예요. 감정 절제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광균의 눈물에서도 시적 화자가 감정을 드러내기보다는 삶의 이치를 깨달았잖아. 세 명의 아버지가 다 정서적으로 슬퍼하기보다는 무엇을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다. 감정 절제를 통해서 오히려 슬픔이 극대화가 되는군요. 읽어보시고 연결된 문제도 있습니다. 평가 문제들에 연결된 문제도 있으니까 연결된 문제도 푸세요. 알겠죠? 자, 힘을 내보자. 16페이지 나는 김춘수가 나올 것 같아. 시인을 김준학 쌤이 김할 때나 한 번 낸다면 김춘수다. 김춘수에다 별표 3개. 김춘수가 유일하게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주지주의 시인입니다. 왜? 김춘수의 꽃, 라디오와 같이 사랑을 끄고 켤 수 있다면 그 내용을 살펴볼 때 김춘수 언급됐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김춘수는 주지주의입니다. 주지주의에서 하나 적고 가겠습니다. 사물의 의미와 하나 적고 가자. 잠 깨면서 적고 가자. 김춘수 옆에다 적고 가자. 나 안 적으려고 잠 깨라고 해. 사물의 의미와 본질을 묻는 철학적 태도가 드러난 시라고 적자. 주지주의가 어떤 시라고? 사물의 의미를 물어봐. 사물의 의미, 본질을 묻는 철학적 태도가 드러난 시가 주지주의야. 그래서 다소 지성, 정서보다는 너의 지성에 중심을 둔다. F의 시보다는 T의 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물의 의미와 본질을 묻는 철학적 태도가 드러나는 시가 주지주의다. 이걸 물어보지는 않을 거야. 주지주의에 대한 정의를 적으라고 하지 않을 거야. 그렇지만 주지주의가 뭔지를 알아야지 여러분이 잘 외워지기 때문에 T의 지성 중심의 시가 주지주의의 시가 김춘수의 가무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 시는 주지주의의 시에서의 정서가 막 뚝뚝 떨어지겠니? 아니, 아내가 없는 상황을 인식을 하는 시다라고 생각해야 돼. 주지주의 색깔의 시이기 때문에 F로 질질 짜지 않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에 대해서 질질 짜는 것을 배제하고 뭐라고? 비가 오는 것으로 시적 화자의 슬픔을 드러냅니다. 주목하세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아내의 죽음에다가 밑줄, 그걸 어떻게 표현했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아내의 죽음을 뭐라고 표현했지? 지금은 어쩔 수가 없다고. 불러도 대답이 없어. 아내가 죽었기 때문이지. 이해의 배경이랑 다 외우시고, 자, 시하나 식구의 의미 초록색에 어둠에다가 별표 하나 쳐줘. 어둠. 아내의 부지에서 오는 화자의 절망감에다가 밑줄 끄시고 화자의 슬픔 내면 그 어둠을 비가 적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구절 되겠네요. 17페이지 가지. 전부 다 잘 읽어보시면서 주지주의의 시의 색깔이기 때문에 질질 짜지 않고 정서는 어떻게? 비가 내린다라는 강우의 이미지로 드러냈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17페이지에서 이거 하나 적자. 밑줄 끄자. 어둠을 적시며 비가 온다에다가 밑줄 끄시고 화자의 이면의 슬픔을 나타내는 것. 그리고 화자가 계속 아내를 찾으면서 밖을 기웃거린다에다가 밑줄 끄시고 아내를 볼 수 있다는 마지막 희망과 기대를 걸고 계속 아내가 있는지 없는지 밖을 기웃거려. 그런데 이내 풀이 죽을 수밖에 없는 아내의 부재입니다. 빗발의 한치 앞을 못 보게 비가 내리죠. 비와 눈물의 중의적 의미. 그리고 옆에다 밑줄 거죠. 정지용의 유리창에서 지우고 보아도 밖을 계속 기웃거리는 이 모습이 뭐다? 희망과 기대인데 여지없이 무너지죠. 간절한 마음입니다. 간절한 마음을 드러내는 시구절. 오예, 다 간다. 힘을 내자. 지금은 어쩔 수가 없다고 해다가 밑줄 체념 기억해야 된다. 지금은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거에서, 자, 봐봐. 특징 봐봐. 아내와의 사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화자의 심정을 애절하게 노래를 했는데 그 애절함이 정서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시어들을 통해서 드러난 게 아니야. 화자가 간절하게 보이는 행동들을 통해서 드러났어. 그리고 일상에서의 모습들이 그대로인데 아내가 없다라는 것도 화자의 심정이 정서를 드러내는 시어들을 사용해서가 아니야. 주지주의야. 뭐를 사용해서 그러면 다양한 심상을 활용해서. 밑줄이다. 다양한 심상을 활용해다가 밑줄. 다양한 심상을 활용을 해서 상황과 정서를 형성화시키지 시어가 정서를 드러내는 게 아니야.
감각적 이미지에다가 밑줄. 슬픔이 현장감 있게 형상화가 되지 시어를 통해서 정서를 드러내는 게 아니야.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에다가 밑줄. 화자의 정서는 심상과 이미지를 통해서 반복되는 표현을 통해서 그리움과 안타까움의 정서를 드러내. 시어를 통해서가 아니라 반복을 통해서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화자의 슬픔이 드러나는 게 이 주지주의 시야. 됐니? 그래서 마지막에다가 밑줄 긋고 가자. 아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쏟아지는 비에 빗대어 표현을 한다. 화자의 내면의 슬픔, 어둠이 비에 적신다. 그 다음에 19페이지 계속 갈게. 힘내. 화박가에서 김수영 밑에다가 김춘수 아니면 김수영이야. 김수영 나오면 누가 따라 나와야 되지? 1960년대 김수영 나오면 또 누가 따라 나와야 되지? 안 외워진 거니. 김수영 나오면 신동엽의 껍데기는 가라. 김수영의 파박가에서 풀,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눈 이런 작품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시를 사랑이 한마디로 똥창하고 새쳐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 김수영이 바라는 거는 새로운 삶에 대한 태도야. 그래서 밑줄 긋고 갈게요. 이 시는 차라리 길잡이 세 번째 줄부터 밑줄 긋고 갈게. 생성과 소멸을 거치는 자연물의 끊임없는 변화에 빗대어 우리가 이전과 다른 삶을 살기 위해 가져야 할 태도에 관한 표현에다가 밑줄 삶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야. 또 이해의 배경에 두 번째 줄 밑줄 긋고 갈 거야. 작가는 부조리한 사회 현실에서 꿈꿨던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열망, 현실 참여적으로 이 시를 바라봐야 돼. 사랑시로 바라보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면에 뭐를 생각해라. 새로운 시대에 대한 현실 참여시로 시를 감상을 해야 돼. 너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아서 시 구절은 여러분한테 맡깁니다. 20페이지, 21페이지. 21페이지로 가라. 21페이지의 특징 다 볼 수 있어야 된다. 색채 대비 감염적 이미지 찾을 수 있어야 돼. 색채 대비 붉은색, 푸른색의 색채 대비 유사한 구절의 반복 이거 다 찾을 수 있어야 돼. 알았지? 평가 문제집이라. 오케이. 그 다음에 22페이지로 갈게. 들고 뭐 한다요. 나올 것 같다. 진짜 전부 다 나올 것 같은데 시인은 김수영이랑 김춘수야. 나머지의 시인들은 고만고만해. 하지만 윤동주는 당연히 잘 봐야 되겠지. 하지만 윤동주는 너무 쉬워.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시인들을 다 봐야 되는 거는 당연한 사실이야. 하지만 김춘수랑 김수영이 나올 것 같아. 김용택 시인은 하얀 들고 내가 지금 말을 못하겠는 거는 전부 너무 중요해서 얘네들이 이렇게 아름다운데 내가 이렇게 된 것이 뭐한다요? 단풍, 물빛, 표시 일일이 정독해줘. 이것만큼은 정말 정독해줘. 넘어가서 23페이지. 내가 동그라미 치고 밑줄만 그어서 그것만 보는 것은 의미가 없어. 밑줄 거. 저런 것들이 다 뭔 소용이다요 라고 했을 때 저런 것이 가리키는 거. 너무 중요해서 이거 좀 혈압이 오를 것 같아. 단풍, 물빛, 억새. 아름다운 자연이 소용이 없다. 비코즈 당신이 없어서. 그리고 단풍과 물빛과 억새가 아름다운 자연이지만 다 소용이 없는 자연이라면 초생달에 여기다 제발 좀 넣지 마. 단풍, 물빛, 억새 나가다가 초생달이 나오면 초생달을 좀 구분을 해. 19절에 본문을 좀 봐. 초생달은 질문을 받았어. 단풍, 물빛, 억새, 초생달을 한 그룹에 묶인 건 땡인 선지였어. 본문만 보면 초생달은 당신의 얼굴을 닮은 거야. 초생달에다가 동그라미 그대 얼굴이야. 그대 얼굴. 당신을 닮은 모습 초생달. 내 마음은 마른 지푸라기, 초생달, 하얀 서리 이런 거 다 좀 구분해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나요? 네. 병신같이 바보 천치같이 자조적인 거. 그러니까 이런 거만 군데군데만 읽고 지나가면 더 불안합니다. 24페이지 가시죠. 다 보시고 본문 내용에서 이 시 특히 중요합니다. 들꽃 진짜 장난질을 잘 칠 것 같습니다. 알았죠? 잘 보셔야 돼요. 25페이지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흑에서는 뭐다? 생명의 태반인 동시에 기이처. 생명의 태반인 동시에 기이처. 이것만 얘기할게. 유추해서 힘들어하는 것 같으니까. 조건 없이 희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27페이지 이 얘기나 하고 싶어. 다시 한 번 더 흑의 그 희생이 무엇과 연결이 된다? 하늘이 우물을 파놓고 두레방으로 자신을 퍼올리는 소리에다가 밑줄 그시고 뇌물을 줘서 남을 키우는 거야. 자신의 희생은 뭐다? 나의 것을 줘서 남에게 이롭게 하는 것. 흑의 속성과 두레박의 속성이 동일합니다. 흑의 속성과 두레박의 속성이 동일한 거 강조할게요. 너무 중요한 거 맞습니다. 그래서 들국은 진짜 중요한 시 내용이라서 들국 진짜 잘 보셔야 되고 김현승의 눈물 정말 잘 보셔야 돼서
김현승의 눈물이 해석이 잘 안 된다고 하면 쌤한테 좀 물어보세요. 슬픔을 극복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느티나무의 유추 이런 건 너무 쉽죠. 읽으면서 그냥 다 해석이 되는 인간의 삶에 대한 깨달음의 비유입니다. 아 근데 나 이 구절이 너무 좋다. 29페이지로 갈게. 29페이지. 모기가 배에 핏꽃을 피우는데 말이야. 모기 한 마리 배에 핏꽃을 피운다에다가 밑줄, 잡지 않는다에다가 밑줄, 공생.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남은 길은 조금 덜 외로우리라. 왜? 다른 존재랑 함께 가니까. 다른 존재에 대한 배려로 자기 삶에 대한 긍정. 나 이 구절 너무 괜찮은 마무리지 않니? 별 붙일게. 다시 신발끈을 맨다.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다지는 구절. 다시 신발끈을 맨다. 너무 중요합니다. 비유적이고 특징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나요? 느티나무를 통한 삶에 대한 유추 이런 거 기억하시고. 채생기우는 스토리가 너무 좋아. 채생기우 진짜. 가치관의 대비. 그래서 싹 다 읽어줘. 이거 진짜 해석으로 딱 한번 형광펜 드시고 쭉쭉쭉 읽어 내려가시면 그냥 막 끄덕끄덕 되는 거에서 핵심 포인트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버지의 집이 새 집에 마련이 됐냐 안 됐냐부터 해서 내용일치 아내는 막 슬퍼했냐 아니면 아내는 찬성을 했냐 막 네, 내용일치 문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내용일치 문제. 그리고 아버지가 꾸짖었던 이유는 바람을 폈기 때문에 꾸짖었니, 늦잠을 잤기 때문에 꾸짖었니 이런 거 나올 것 같습니다. 내용일치 문제를 잘 기억해 주시고 나올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니까 바로 막 공부도 쑥쑥 잘 돼버린다라는 실용적인 사고방식 전부 다 잘 봐주시고 야단지. 그 다음에 이제 36페이지 한번 가볼게. 한계사의 모스님에게. 얘는 한계에 갖게 안 갖게. 한계사의 노스님에게 이규보 시적하자는 한계에 갔다 안 갔다 안 갔다 이런 내용 일치를 잘 봤어요. 이해의 배경에 있어. 밑줄 긋고 갈게. 이 작품은 고려 중기인 문인 이규보가 한계사에서 온 노스님과 함께 경험을 바탕으로 쓴 한 시야. 자유로운 삶을 갈망하던 고사인용이지. 밑줄 긋자. 이규보는 평소 강원도 한계로 떠나고자 하는 소망을 지니고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이루지 못했다에다가 밑줄 쭉 끄시고 너무 중요해. 이규보는 평소 한계로 떠나고자 하는 소망을 지니고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이루지 못했다에다가 밑줄 쭉 끄시고 너무 중요해. 그러던 중에 우연히 한계사에서 온 노스님을 만나서 술을 나누면서 담소를 즐기게 되었고 그 속에서 밑줄 끄자. 진정한 위안과 즐거움에다가 밑줄 끄시고 이 만남을 통해서 이규보는 현실 속에 너무 중요한데 현실 속에서도 이상을 실현할 수 있음을 깨닫고 한계를 가지도 않았음에도 한계에 대한 갈망을 내려놓게 되었다. 그래서 안 갔는데 노스님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충족이 되어서 갈망을 내려놓게 되었다. 이런 것들의 내용 일치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어나 식구의 의미는 정말 자세하게 한번 봐주세요. 넘어가시고. 그래서 마지막에 기승전결의 결부분도 한 번 더 밑줄 긋고 갈게. 결부분에서 화자의 내적 갈망이 스님과의 만남을 계기로 밑줄 긋게. 현실 안에서 충족에다가 밑줄. 한계에 안 가도 충족이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 한계에 안 가도 충족이 되었다. 오케이. 상징적 이미지 활용하는 것들 다 잘 봐주시고 가봐간다. 그 다음에 38페이지로 또 가봐봐. 38페이지에 시작하자 이상이 뭐였는지 시 9절에서 나 평소 원결을 본받아. 원결에다가 크게 별표 하나 쳐줘. 원결이가 누구지? 중국 당나라 신 고사인용했다는 거 기억해. 한계로 떠나서 허랑한 서생이라고 불리고 싶었네. 한계가 이상적 공간에다가 밑줄. 허랑한 서생이 뭐라고? 자유로운 선비에다가 밑줄.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었던 소망이 있었다. 39페이지가 고사인용 별표 하나 쳐줄래? 정리하기 위해서 고사인용 별표. 원결의 일화를 인용을 했다는 거 꼭 좀 기억해줘. 설이랑 도치가 어디 쓰였는지도 찾을 수 있어야 돼. 스님의 푸른 눈에서 자유를 꿈꾸었던 마음을 찾았습니다. 한계에 가지 않아도 해결이 되었네요. 넘어가서 소화사. 진짜 정독해봐봐. 소화사에다가 별표셋. 얘가 진짜 좀 문제가 어렵게 나올 것 같아. 소화사에다가 별표셋. 한마디로 담장은 플러스 마이너스. 담장을 세우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꿈속에서 담장을 세우려고 했던 게 누구고? 담장을 세우려고 했었던 게 누구지? 꿈속에서 담장을 세우려고 했었던 게 누구지? 친구가 오경보가 담장을 세우려고 하는 거에 워워워 하지마. 담장을 세우지 말고 서로 통하게 하자라는 게 누구의 생각이었지?
담장을 세우지 말라는 게 누구의 생각이었지? 시적 화자의 생각이었어. 글쓴이의 생각이었어. 그래서 영혼이 오고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내용일치가 나올 것 같아. 한문수필에다가 밑줄 한번 그어주겠니? 한문수필. 소하는 흰꽃이라는 뜻으로 친구 오경보를 빗대어서 표현을 한 거야. 경보를 송별하지도 못했고 부탁받은 시도 보내지를 못했어. 그래서 선후 관계로 이런 것들에서의 내용일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윤지가 담을 허물자라고 제안을 했다라고 하면 땡이야. 내가 제안을 했어. 담장을 허물자고 경보가 담장을 세우려고 했지만 나가. 꿈속에서의 내용 파악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41페이지 다 그냥 본문에서 찾으시면 돼요. 외우지 마시고 본문에서 찾으시면서 문제 푸시면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어쨌든지 나는 기한을 가게 된 거에서 송별하지도 못했지. 송별도 못했는데 이 친구 경보가 적소의 일을 편지로 알려와서 너무나 괴롭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부보의 전후 출세실에 서사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나는 들어줄 수가 없었네. 그러고 난 후에 뒤에 넘어가 봐봐. 그러던 중에 윤지가 쓴 이별시에다가 밑줄 끄시고 경보가 죽어서 이별시를 썼다에다가 OX 죽었다는 걸 알지 못했을 때 윤지가 쓴 이별시마저라도 사별을 한 듯한 느낌이 들어서 괴로워서 그만 마음이 놀라서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가 없어서 글씨를 못 붙였던 거야. 변명이지이지. 이별시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파서 글을 써서 붙이지를 못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꿈속에서 경보를 만났어. 경보가 북쪽 변방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꿈을 꾸고 난 후에 들은 거야. 꿈을 꾼 이유가 경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서라고 하면 땡이야. 꿈을 꾸고 난 후에 경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런 선후관계가 나는 왠지 나올 것 같다 얘들아. 그 다음에 내려와서 담장의 뜻. 담장은 생가사, 이승과 저승을 구분하는 경계의 상징에다가 별표 하나 치시고 외로운 경보가 친척 친구들을 바라볼 수 있게 담장으로 막지 말라는 나의 말이라는 것도 기억하시고 이런 거를 하나 기억해줘. 그래서 담장을 세운다는 것은 그 뜻이 상서롭지 못했다라는 거에서 좋지 못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담장을 허물자. 담장을 만드는 것은 단절, 분리를 뜻해서 좋지 않다라는 뜻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담장의 의미가 시험에 나올 것 같습니다. 44페이지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양기는 입춘날 성대하게 떨쳐 일어나거늘 경보의 혼이 나에게 현몽을 하여서 꿈속에서 나타나서 이거 남쪽으로 온 것은 타양에 머물고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에다가 별표 하나 치시고 이 구절의 의미가 뭐다? 유배지에서 죽은 경보가 서울 집으로 온 거 아닐까? 남쪽으로 왔다는 거, 타양에 머물지 않고 남쪽으로 왔다라는 거에서 경보의 혼이 서울로 돌아왔으면 이라는 소망과 함께 경보가 말이야 서울 집으로 돌아온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좋은 의미로 해석하기를 바라는 거야. 이거 시험에 나올 것 같은데 소환사 시험에 나올 것 같다. 담장에서 마지막. 그래서 특징 처음부터 끝까지 잘 보시고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는 것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경보의 기한과 죽음, 꿈에서 혼백 기한의 도착. 이런 거 다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경보가 뭘 하고 있었지? 꿈속에서 집을 짓고 있었어. 그래서 그 집을 지으면서 담장으로 서로 의견을 나누었다는 거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소환사. 찰밥을 읽으면 어머니의 전함,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라는 것으로 포놈의 마음을 기려봅시다. 잘 읽으세요. 알았죠? 찰밥도 중요합니다. 정수필 찰밥 한 덩이에 담긴 어머니의 전함 특징을 잘 읽어보셔야죠. 그죠? 그러면서 쌤이줄 문제를 푸시고 평가 문제도 좋으니까 잘 풀어보시고 이제 고전 시간에 쌤이 차마 입에 담을 수가 없다. 왜? 다 읽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 진짜 해석이 잘 되어 있거든. 그러니 꼼꼼하게 모든 한자어들이 해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부인인지 두 번째 부인인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아직 조금만 더 얘기를 들어볼게요. 누가 한 행동인지 양반가임에도 불구하고 술집을 차리려고 했었던 여자가 누구인지 양반인지 아닌지 그리고 도망을 가려고 마음만 먹었었는지 아니면 도망까지 갔는지 이런 내용일치 문제가 엄청 쪼잔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도망갈 마음을 먹었냐? 아니면 진짜 도망을 갔냐? 아니면 술집을 차리려고 마음을 먹었냐? 아니면 진짜 술집을 차렸냐? 이런 거에서 내용일치를 제발 그 현장에서 헷갈리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본문으로 돌아와야 돼요. 근데 본문으로 돌아올 때 빨리 돌아와서 빨리 찾으려면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앉아있겠어? 읽어놔야지 빨리 찾을 수 있잖아. 맞지? 그래서 쌤은 그 스토리를 기억하는 거에서 이거를 정말 잘 읽으셨으면 좋겠고 그 부인들에 대해서 주관적 판단 정속이 그래서 마침 간부 달고 달아나다가 관비 정속 흐뭇하다 이런 거 주관적 판단했지.
그러니까 얘는 너무 해설이 그냥 잘 되어 있으니까 이걸로 읽고 모르겠는 거에서 이제 쌤한테 물어보는 게 이제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되는 시간이 그건데 동류가 이것만 진짜 얘기하고 마무리할게. 동류가는 나는 코스가 좀 나올 것 같아. 본문 안에서 코스를 짚을 수가 있어야 돼. 왜냐? 너무 뚜렷하거든 코스가 너무 뚜렷하거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딱 5분에서 이제 여러분이 가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쌤이 좀 약간 쫄리는데요. 관동별곡이랑 비교하는 거를 마지막으로 해야 돼. 이병철 쌤이 이 폭포 장면에서 관동별곡 언급했어요, 안 했어요? 폭포 장면에서 관동별곡 언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으면 안 해도 됩니다. 관동별곡 진짜 언급 안 했어요. 필기되어 있던데 관동별곡 폭포랑 비교 이렇게 해놨던데. 했어요. 안 했나? 했어요. 했지. 나올 것 같아 나는. 보기 박스로 장면 주고 두 개 공통으로 차이점 진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 진짜로 내 말 한 번만 믿어줘. 알았지? 자, 그래서 지금부터 5분 내지 7분이야. 집중해. 감사하게 철원에다 번호 1. 그 나머지 막 철원의 첩첩산 중에 척박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힘겨운 모습, 주관적 판단 이런 거 생략할게. 다 알고 있으니까 구매상꼴에다가 번호 2. 철원에다가 번호 1. 구매상꼴에다가 번호 2. 풍속이 수수하여 이런 거 주관적 판단인 거 알지? 장호고개에다가 번호 3. 언덕이 가팔라서 보니탈비라고 하는데 얘들아 이런 거 들은 이야기 체크할 수 있겠나? 뭐뭐라는데 뭐뭐라고 하네라는 거에서 들은 이야기 다 체크할 수 있겠나? 보니비탈이라고 일하는데 옆에다 들은 이야기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9페이지에서 장마에 달이 떠내려가면 행인을 건네준다네 옆에다 들은 이야기 장마에 달이 떠내려가면 행인을 건네준다네 옆에다 들은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폭포가 4번이야. 큰 폭포에다가 4번. 얘들아, 삼천척이라고 하면 수능 특강 문제에서 구체적 수치라고 얘기를 했어. 삼천척에서의 척은 수치 단위는 맞아. 삼천척이라는 폭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과장이야. 삼천척 밑에다가는 과장. 병풍이라는 빗대어 표현하는 이미지지. 허리가 꺾인 곳이 물길이 되었는데 비온 후에 성남폭포 밑에다가 의인법인 건 당연하지. 흰 비단에다가 동그라미, 옥기둥에다가 동그라미, 은하수에다가 동그라미, 삼각형으로 합쳐. 흰 비단, 옥기둥, 은하수 전부 다 백색의 이미지로 폭포 비유한 거 맞아? 그리고 밑에 하나가 더 있어. 흰눈까지. 예, 계절에 언제 떠났지 얘는? 금강산 여행 언제 떠났지? 무슨 계절에 떠났더라? 아 그런 거 머릿속에 남아있으면 진짜 너무 멋있는데 이 무슨 계절에 떠났지? 국내산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금강산은 가을이면 풍악산이에요. 풍악산 알죠? 여름입니다. 국내산의 여름이라서 여름에 때 아닌 눈이 내렸다. OX, X. 흰 눈은 뭐라고? 폭포의 물방울입니다. 그래서 흰비단, 옥기둥, 은하수, 흰눈. 여기서 이제 쇼부 보세요. 알았죠? 쌤 생각에는 이 작품에서 끝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진짜 핵을 찌르는 문제가 하나 나올 것 같아요. 달달달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금강문에다가 5번. 제일 장관 여기로다에다가 밑줄 끄시고 이거 누구 생각? 주관적 판단 내렸어. 금강산 폭포 중에 여기가 제일 장관이다. 여기가 제일 장관이라는 큰 폭포랑 다른 폭포를 비교를 해보자고. 강동 별곡에서의 그 폭포랑. 근데 이 지금 시작하자는 제일 장관이 여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금강문에다가 번호 5번 하셨죠? 남녀에다가 동그라미 양반입니다. 극락고개에다가 6번이고요. 올이라는 거는 구체적 수치가 맞아요. 심리에서 반이니까 한 30분 걸리는 거리입니다. 구체적 거리감에다가 밑줄 주막집에다가 7번이고요. 우물집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각적인 이미지로 미지근하다 한해에다가 밑줄 들은 이야기입니다. 들은 이야기 잘 체크하셔야 돼. 그리고 10페이지에 만물초로 가는데 만물초는 여정이라 아니라 만물초는 여정이 아니야. 포기한 여정지야. 70리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리라는 단위가 되게 매력적인 우리 선조들의 단위에 심리는 딱 1시간이야. 보찜 장수가 보찜을 메고 걸었을 때 심리는 1시간이 걸리는 거리야. 그래서 우리는 30분이 되는 거고 70리라는 것은 왕복 7시간이라는 거에 리라는 단위가 시간과 거리를 모두 알 수 있다는 거에서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단위입니다. 유명한 단위예요. 리는. 그래서 수치로 제시를 했다는 거에서 70리도 하나 기억해 주시고 복례산이 여름이면 봄에는 금강산, 가을에는 풍악산, 겨울에는 개골산 알아주시고 여름에 방문을 했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1만 인천 봉우리가 눈앞에 또렷하다라는 대유적 표현까지 다 외워야 돼. 다 기억하시고 들은 이야기랑 일기 형식 이런 걸 다 보는데 쌤이 해주고 싶은 것은 금강산의 배경이야. 관동별곡으로 갈게. 그 다음 페이지에 넘겨. 자, 이것만 하고 나면 여러분이 다 혼자서 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유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중 11페이지로 가는데 여기야. 영중이 무사하고 시절이 3월인데 화천 시내길이 풍악으로 뻗어있다. 풍악에다가 동그라미 금강산의 가을 명칭이지. 그런데 얘는 3월달인데 왜 풍악이라고 얘기했을까? 제일 좋을 때 가는 것 마냥 왜 뭐 이탈리아 갈 때 뭐 가을에 가야지 이탈리아는 진짜 멋있지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스위스를 뭐 겨울에 간다고 스위스는 봄에 가야지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금강산은 가을에 가야 되니까 일부러 풍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떠나는 시간은 3월. 행장을 다 떨치고 석경에 막대기 짚어서 백청동 곁에 두고 만폭동으로 들어가니 그러니까 유황지사 만약에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산문단 전체를 딱 갖고 왔을 때 행장을 다 떨치고 석경에 막대 지퍼에다가 밑줄 끄시고 아까 남녀 타고 갔잖아. 남녀 타고 갔던 시적 화자랑 다르게 간동별국의 정철이는 어때? 걸어가. 돌다리로 자기가 막대기 짚어서 걸어갑니다. 신분이 낮다는 것보다는 그냥 걸어갑니다. 아까 시적 화자는 뭐예요? 남녀를 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차이점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같은 무지개 옷같 이거 하고 나서 그냥 5분 뒤에 그냥 가자. 이제 5분만 더 5분 뒤에 보내줄게. 같은 무지개 옷같은 용의 꼬리 섰돌며 붙는 소리 심리밖에 자자시니 들었을 때는 우레인데 보니까 무늬로다. 세 줄만 묶어봐봐. 세 줄만 묶어서 같은 무지개 옷같은 용의 꼬리 섰돌며 붙는 소리 심리밖에 자자시니 들었을 때는 우레 보니까 눈이다.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진짜 나오면 이거 우리 맞추는 거잖아요. 한 번만 딱 해보자고. 자, 그럼 폭포를 묘사를 하는데 마폭동에 딱 들어서는 순간 폭포가 막 촤 감탄이 터지는 거에서 뭐라 그래? 와, 씨, 막 같다 무지개. 은에다가 번호 1. 폭포가 무지개 같은데 그 무지개가 같대. 은에다가 번호 1 했어. 무지개에다 번호 2. 그리고 옥에다가 번호 3. 용꼬리에다 번호 4. 이 시적 화자가 지금 폭포를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야, 이거는 은의 무지개다. 와, 이거는 옥 같은 용의 꼬리다. 아까 좀 전에 옥이라는 거 하나 나왔잖아. 옥기둥이라는 거에서 공통점 하나 나왔잖아. 맞지? 동류가에서 장면 비교하자. 동류가랑 조금만 왔다 갔다 이 정도 정성은 하고 가자. 자, 좀 전에는 은하수, 옥기둥, 신비단의 백색의 시각적 이미지였는데 똑같아. 바라보는 거에서 폭포에 대해서 느끼는 건 다 똑같아. 은, 무지개, 옥, 용의 꼬리. 사용된 표현기법 물어보면 뭐라 그럴래? 같은에서 지급법이지. 근데 같은 무지개, 옥 같은 용의 꼬리라고 했을 때 무지개랑 용의 꼬리가 폭포이기 때문에 은유법이라고 해도 되는 겁니다. 같은에서의 지규랑 은유랑 두 개. 쌤, 은유가 몇 개였어요? 모르겠는 사람은 쌤한테 물어봐야 돼. 지규랑 은유 그리고 대꾸법까지. 같은 무지개, 옥 같은 용의 꼬리까지 됐니? 번호 4번. 섰돌며 붙는 소리가 심리밖에까지 들린대. 와, 씨, 거짓말이 좀 너무 심하다, 그지? 심리 1시간 지나서의 거리까지도 폭포 소리가 들린다고? 섰돌며 붙는 소리 심리밖에 자자시네. 얘는 청각적 이미지도 나왔어. 동류가에서는 아까 시각만 나왔잖아. 근데 얘는 청각까지 비디오 표현했어. 다시 한 번 더. 같은 무지개, 옥 같은 용의 꼬리 시각이지. 시각인데 섰돌며 붙는 소리 밑에다가는 뭐라고 적어야 되겠다? 청각. 심리 밖에도 들리니까 들었을 때는 우레 소리야. 우레에다가 동그라미 청각. 보니까 눈이로다에서 눈 밑에다가는 시각. 끝나서 한 장면만 딱 더 하면 돼. 그러니까 공통점 비교해봐봐. 좀 전에 동류가에서 흰비당, 옥기둥, 은하수, 흰눈. 여기서는 은, 무지개, 옥, 용의 꼬리. 그리고 들었을 때는 우레, 보니까 눈이다. 비유하는 소재들이 다 백색의 시각적 이미지잖아요. 얘도 똑같이 뭐라고요? 백색의 시각적 이미지. 괜찮니? 백색의 시각적 이미지 기억하면서 그 다음 장면 폭포 한 번만 딱 더 보자. 7문단.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자. 마하염 묘길산 앞문제 넘어디어 외나무 썩은 달이 불정대에 올라가니 불정대에서 뭐를 봤지? 12폭포를 봤어. 똑같은 소재에다가 빗대어 표현하는구나. 천심절벽에 반공 공중에 세워두고 은하수에다가 동그라미 폭포입니다. 은하수 한 구비를 촌초원이 베어내어 밀키웨이. 은하수에다 번호 1 실같이 풀어헤쳤다. 실에다가 번호 2 배같이 걸어져 있다. 배에다가 번호 3 그림책에는 12굽이라고 하더니 내가 봤을 때는 12굽이 그 이상이다. 여산이 여기보다 낫단 말 못할 거야 라는 걸로 중국의 여산보다 여기가 더 아름답다. 그럼 소재 간편하게 3개만
은하수 실배. 은하수 실배 전부 다 뭐지? 백색의 시각적 이미지. 은하수랑 실과 배 시각적 이미지. 자, 좀 전에 그러면 동류간은 시각이지. 그리고 불정대도 시각이지. 하지만 만폭동의 폭포는 들었을 때 우레다라는 청각적 이미지가 있다는 거를 좀 기억해 놓으면 되지 않을까? 비교했을 때 그지? 전 세계 이제 우리 문학적 표현에서 폭포 비유는 얘밖에 없어. 무조건 이병재 쌤이 폭포를 빗대어 표현하는 거를 보기박수로 갖고 온다라고 하면 감동별곡 3번, 7번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것만 딱 기억해서 시험 쳐보자고 하지. 오케이. 나물 패는 노래는 나는 솔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무를 패면서 이제 사랑이 딱 큽니다. 나왔죠?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쌤이 해줄 거 없어요. 이제 여러분이 읽으면서 그래봤자 8시 48분 평상시보다 8분밖에 더한 게 없는데 모시를 이리저리 삼아 모시같이 이으리라 이러면서 상하나미 리 의지 모시를 이으리라 사람을 모시에다가 간념의 부채와 막 이런 거 말 안 해도 되겠지. 그 다음에 우국과 잠룡민정 이런 거 말 안 해도 되겠지. 해석 잘 안 되는 거는 겉말 해석이 진짜 얘들아 뒤에가 우국가가 있잖아. 좀 많이 들어가 있어. 자기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것만 동그라미 쳐주면 돼. 알았지? 한자 어뜻풀이 겁나 자세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걸로 보면서 이제 국어 공부를 시작하자. 이걸 바탕으로. 자, 금토일 전부 다 국어만 하세요. 알았죠? 네.